됐나요? 잘 나오나요? 오케이. 잘 나오고 있겠지?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시면 대답 좀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냥 항상 세팅을 막 바꿔놓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아, 잘 들려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지체하지 않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오늘 이걸 다 끝내고 가려면 제가 빨리 해야 돼가지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사담은 좀 생략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지난번까지 했던 거는 다들 기억하시나? 지난번에 제가 6화까지 풀어드렸었죠.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 6화까지. 지난번이 그 지니어스 썰 방송의 아마 세 번째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네 번째로. 와, 요즘 포동해졌다고요? 아닌데? 요즘 오히려 빠졌는데? 그런가? 아마 이거 막 캠 세팅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니까 더 그래 보이나 봐요. 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7회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의 7회부터 시작을 하고요. 오늘 목표는 아마 7회부터 12회까지 해서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제가 뭐 개인 방송을 하던 아니면 뭐 SNS로든 뭐 지니어스 관련해서 좀 질문을 주셔도 제가 답변 드리지 않겠다는 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워낙 제가 아직도 지니어스 안에 많이 좀 그 기억 안에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도 많이 주셔서 제가 막 또 누군가한테 곤란할 수도 있는데 계속 막 그런 걸 언급하는 것도 좀 사실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을 기점으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지니어스에 관련된 질문은 뭐 사적으로 주시든 DM으로 주시든 아니 방송 오셔서 물어보시든 답변 드리지 않겠다는 거 그냥 네 그럴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 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7회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 7회는 여러분들 다 뭐 게임 이름은 아실 거예요. 시드 포커라는 게임이었는데 그게 그 다 카드 받아가지고 1부터 15까지 중에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배팅을 하는 거였죠. 그게 시드 포커였는데 영상은 따로 그냥 다시 보기 남을 거예요. 다시 보기로 보셔야 되고 아마 따로 올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드 포커를 했는데 사실 이날이 제가 사실 그 지니어스 시즌 4에서 제가 가장 좀 시즌 4도 아니야. 시즌 3, 4 그냥 다 통틀어서 시즌 3 때는 뭐 워낙 이것저것 많이 나왔으니까 시즌 4 때 제가 가장 좀 사실 안 좋아하는 화들이 좀 이때예요. 7, 8, 9화. 딱 별로 제가 뭐 한 거 없을 때. 이때가 사실 제일 그거였는데 사실 7화 때가 좀 그거예요. 그 시드포커 때가 제 심적으로 제일 좀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힘든 상태였는데 왜 그랬냐면 7화 때가 그 당시에 그 카이스트 마지막 그 카이스트 그 학기에 기말고사 보는 그 날이었어요. 시드 포커가. 파라도 딱히 잘하진 않았어. 근데 어쨌든 7화 때는 심적으로 진짜 불안정했던 게 이때가 그 시험 있는 주였어요. 시험 준 날 촬영이 있어가지고 맨날 막 밤새고 공부하고 또 막 촬영 갔다 오면은 막 그 다음 날이었나요? 그 다다음 날이었나 막 이렇게 또 그날 또 바로 시험 봐야 되고. 그러니까 밤새서 가서 또 갔다 오면은 밤새 또 공부해서 바로 시험 봐야 되는 약간 이런 스케줄일 때였어가지고 좀 제일 빡셀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7화 찍을 때쯤이 제일 상태가 안 좋았어요. 가장 안 좋았던 때가 7화, 이제 그 다음에 또 6화 때도 안 좋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는 그냥 약간 게임 자체를 게임을 너무 원래는 이제 욕심이 많으니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날은 별로 막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내가 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톡톡 튀기보다는 그냥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화 때는. 그래가지고 7화 때는 막 게임 할 때도 사실 집중도 되게 잘 못했었던 것 같고 막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도 잘 안 나요. 제가 웬만하면 지니어스 제가 출연했던 화에 대해서는 이런 스토리들이 있었고 내가 이런 전략을 가졌었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를 좀 머릿속에 기억이 남거든. 근데 이날은 사실 진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빡세고 피곤했어요. 소사이어티 게임 3 나오면서 참가 의향이요? 있죠 당연히. 재밌으니까 뭐 이제는 재밌게 나갈 수 있으니까. 소사이어티 게임 시즌 1 막 이렇게 할 때까지만 해도 별로 안 그러고 싶었는데 아직 연락하죠. 그 작년이었나? 작년 초였나? 작년 초쯤에 둘이 막 제주도도 놀러 갔다 오고 그랬었어요. 작년 초였나? 재작년 말이었나? 연락 준석이 형이랑도 계속 하죠. 근데 오히려 준석이 형이랑은 그 지니어스 할 때는 안 친했고 지니어스 끝나고 친해졌어요. 할 때는 진짜 안 친했고 끝나고 나서 친해진 케이스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7화 때는 진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럴 때여서 별로 막 세세한 부분들이 잘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좀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것들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들, 나머지 내가 아닌 다른 출연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좀 기억에 남는데, 그 사람이 이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 지니어스 그 당시에 시즌에 최정문, 김경훈, 이준석 이렇게 세 명이 사실 좀 포지션이 애매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때 남아있는 7명 중에 장오 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콩란 있죠. 홍진호 형이랑 그 경란 누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는 좀 끈끈했어. 쉽게 말하면 되게 끈끈하게 좀 서로가 생명의 징표를 받으면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딱 그런 관계가 돼 있었는데, 약간 애매했던 위치에 있었던 게 준석이 형, 그다음에 그 정문 누나, 경훈이 형이었죠. 이렇게 셋이 사실 되게 포지션이 애매하고 되게 막 절대적인 나의 편이 없는 그런 위치. 그러니까 이따가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는 되게 크거든요, 지니어스에서. 근데 그때 없었을 때여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데스매치를 갈 확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 져봤자 그 셋 중에 한 명을 뽑을 확률이 높거든. 자기가 져도 그 셋 중에 한 명을 뽑을 확률이 높고, 뭐 나랑 동민이 형, 그다음에 진호 형, 경란 누나 중에 누가 져도 사실 그 세 명 중에 한 명을 뽑을 확률이 너무 높았던 거지. 그래서 나는 별로 이렇게 좀 데스매치 갈 확률이 별로 없었는데, 정말 그나마 있었던 아주 작은 확률이 이제 그 뭐죠? 죄송해요. 이거 잠깐 방송 세팅 좀 바꾸느라. 그나마 있었던 작은 확률이 내가 그 준석이 형한테 져가지고 데스매치 가는 게 진짜 거의 유일한 그 확률이었어요. 왜냐면 준석이 형 말고 날 뽑을 사람이 없었거든, 사실 그 중에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좀 그런 점도 있었고, 또 반대로 말하면 데스매치 가도 솔직히 그렇게 막 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콰트로랑 포커 빼고는 제가 웬만하면 다 자신 있는 게임이었는데, 콰트로랑 포커 중에 심지어 하나도 밴 할 수 있고, 또 콰트로나 포커가 나온다고 해서 내가 불리할 것도 아니잖아. 사실 콰트로나 포커 나와도 반반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나올 확률도 높지 않지만 그게 나와봤자 반반이고, 나머지 하나는 내가 밴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데스매치 가게 되면 메인 매치 때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도 데스매치 때 빡집중해서 딱 하고 살아서 올라오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 약간 그날이 좀 제가 지니어스 하면서 거의 몇 안 되는 되게 그냥 조용히 묻어가자, 그러니까 중간만 가자, 이런 식으로 되게 가만히 있었던 화였어요, 7화가. 근데 그때 막 게임 이렇게 진행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동민이 형이 마지막에, 그 원래는 사실 저희가 좀 애매하게 갔죠. 진호 형, 경란 누나, 동민이 형, 나 이렇게 다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막 또 동민이 형도 막 가지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도 이야기하고, 막 경훈이 형이랑도 하고, 막 진호 형 또 정문 누나 막 이렇게 살리네 마네 하고 해가지고 되게 사실 애매했었어, 그날. 그 7화 때부터가 지니어스가 되게 변동이 많이 됐던 게, 절대적인 팀이라는 게 7화 때부터 거의 다 사라졌었어요. 완전 절대적인 연맹이라는 게 많이 사라져서 서로 막 밀어주고 막 이렇게 막 좀 공격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되게 애매한 위치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좀 신뢰만 얻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진호 형 그날 방송 보고 사실 각자 입장에서 보면 다 서로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오히려 진호 형이랑 경란 누나랑 나랑 동민 형이 이렇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진호 형 쪽을 이렇게 배신해서 동민 형이 나한테 우승하자, 콩란을 배신하고 우리가 우승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제 입장에선 그게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서로 너무 좋은 연대가 되어 있고, 서로 누가 우승을 하더라도 오케이 해주고, 나머지가 그냥 데스매치 가도 살아 올라오고, 우리가 딱히 데스매치 갈 것 같지 않았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경훈이 형, 그 정문 누나, 그 준석이 형 이렇게 서로 공격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저는 솔직히 그 제안이 약간 오히려 나한테 좀 달갑지 않았거든요. 동민 형이 자기가 우승하게 해달라, 자기가 우승하게 해서 뭐 진호 형이랑 경란 누나 빼고 우리가 우승하자, 이렇게 했었던 화여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 제안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맞죠, 그것도 이해 안 됐죠.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저도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날 7화부터가 진짜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에 되게 많은 그 변곡점이었어. 엄청난 변화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 약간 심리적으로 왠지 막 서로 막 이 사람 믿을 것 같고 이 사람 안 믿을 것 같고 이런 게 있는데, 조금씩 그게 사라지는 화였어요. 막 진짜 여기저기 다 발 걸쳐놓고, 막 나랑 동민 형 딱 이렇게 연합이면 딱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다 이렇게 곁가지가 쳐져 있어. 누구 도움도 받고 누구한테 막 이렇게 같이 하자 막 이렇게도 했다가, 약간 그날부터 좀 되게
사실 이상했던 화예요. 나는 그날 거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여튼 그래서 그날 저는 동민이 형이 오히려 저한테 그 배신하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리자 따로 가자 그 김경란 홍진호랑 따로 가자라고 했을 때 난 솔직히 이해 안 돼가지고 저는 동민이 형을 오히려 역으로 되게 설득 많이 했어요. 아 형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있냐. 우리가 서로 배신할 이유가 있냐 해가지고 그날은 사실 오히려 제가 너무 막 동민이 형을 설득하다가 막 계속 방에서 막 혼자 울먹거리고 내가 이렇게 게임 해야 되냐 막 하면서 막 거의 막 인터뷰 때도 되게 울먹거리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막 그날 어쨌든 내 손으로 나의 팀 중에 누군가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동민 형 편을 들어주면은 그 경란 누나랑 진호 형을 잃는 거고 경란 누나랑 진호 형 편을 들어주면 동민 형을 잃는 거였잖아요. 아 울진 않았던 것 같아. 거의 막 울먹거렸던 것 같아. 아예 울지까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냥 거의 울 뻔한 것 같아요. 그냥 제 기억에는. 제가 근데 워낙 그 지니어스 시즌 3, 4를 통틀어 가지고 운 적이 사실 너무 많아가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울어가지고 그날 내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날 되게 심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울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20살의 오현민을 생각하면은 21살 때였구나 이때는 21살 때의 오현민을 생각하면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나 그 당시에 좀 많이 울었어요. 구화 때도 울었죠. 구화 때도 거의 울었던 것 같아. 어쨌든 너무 자주 울어가지고 습관이야. 거의 그 착집기였어요. 진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위에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집을 이렇게 쫙 짜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 짜내가지고 그때는 누가 조금만 뭐 감동 코드나 슬픈 코드 아니면 마음 아픈 코드 이렇게 한번 쭉 눌러주면 바로 막 얼굴 다 짜가지고 막 눈물 질질 짜고 이랬어가지고 그때는 많이 울었었죠. 어쨌든 그날도 너무 지금도 자주 우냐고요? 지금은 잘 안 울어요. 지금은 근데 좀 슬픈 거 보거나 하면 울어. 슬픈 걸 보거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면 좀 같이 울어요. 약간 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울면은 약간 같이 우는 스타일 뭔지 알아요? 그냥 혼자 있으면은 막 그렇게 막 잘 울진 않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울면은 같이 우는 그런 거 알아요? 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지금도 옆에 있는 사람 울면 같이 울거나 아니면 막 슬픈 영화 보거나 이러면 좀 잘 울고 혼자서 막 울진 않지 막 그냥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의 선택 때문에 그냥 강제적으로 누군가는 버려야 되고 누군가는 적이 생긴다는 게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날을 사실 저는 기점으로 약간 마음속으로 이거 동민이 형이랑 또 연합을 좀 깨는 게 어떨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게 이 7화 때였어요. 그날 굳이 이런 배신을 하면서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날이 제가 약간 처음으로 7화 때 촬영 때 처음으로 동민이 형이랑 내가 좀 따로 가야 되나? 이 연합이 계속 유지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처음 진지하게 고려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랜드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사실 저한테는 되게 안 좋은 점이었는데 생각해보면은 그랜드 파이널 메인 매치들이 약간 대체적으로 좀 천재적인 해법? 약간 이런 것보다는 약간 사람을 모으고 약간 사람을 이용하는 거에 되게 특화된 게임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생각해보면. 그 이전 시즌들에 비해서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이라는 시즌이 너무 좀 사람을 이용하는 게임이 많았지 머리 쓰는 뭔가 천재적인 해법이라든지 막 약간 그런 좀 요소가 확실히 많이 줄었었어. 솔직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나 그 진호 형 같은 사람한테는 게임 자체가 좀 많이 불리하긴 했어. 활약할 만한 화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상민이 형이나 동민이 형이 활약할 만한 화가 진짜 많았었죠. 근데 뭐 상민이 형은 너무 일찍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동민이 형이 더 이렇게 활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동민이 형이랑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하고 내가 아무리 기다려서 다음 화에는 이런 게임이 나오겠지. 다음 화에는 저런 게임이 나오겠지. 아무리 기다려봤자 내가 활약할 만한 게임이 아예 안 나오는 거야. 진짜. 내가 활약할 만한 게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연합, 그 장동민과 오현민이라는 연합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시즌 3 때 장동민, 오현민은 약간 좌뇌 우뇌의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진짜 서로 딱 이렇게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보완해서 부족한 거 보완해주고 서로 딱 이렇게 장점 딱 이렇게 살려가지고 완전 딱 베스트한 그런 조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시즌 4 때 들어가서 이 장동민과 오현민의 조합은 오히려 초반에 좀 덜 그랬었는데 뒤로 갈수록 약간 내 생각에는 그냥 동민이 형 버스 받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뇌 우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약간 머리랑 오른팔, 그러니까 동민이 형의 제가 오른팔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는 둘이 약간 이렇게 듀얼 코어였는데
약간 동민이 형이 딱 이렇게 올라가고 내가 약간 진짜 오른팔이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았어. 근데 사실 거기까지도 참을 수 있었어요. 내가 동민이 형의 오른팔이 됐다? 거기까지도 오케이. 뭐 나의 승리를 위해서 참을 수 있었는데 오른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동민이 형이 왼손잡이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좀 안 쓰는 거예요. 사용이 내가 좀 사용이 돼야 돼. 그거 내가 좀 오른팔인 것까지도 오케이인데 왼손잡이였어. 그래가지고 나를 너무 안 쓰네. 그냥 약간 왼손 가는 대로 따라가는 오른손 느낌? 약간 이 정도여가지고 별로 막 내가 활약할 만한 일이 안 나오는 거야. 약간 좀 슬램덩크 보면은 막 왼손은 거들 뿐 하는데 제가 그냥 거든 정도였어요. 진짜 막 뭔가 딱히 제가 막 큰 역할을 못 해줘가지고 약간 좀 팀의 공 자체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내가 이 연합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맞나 이렇게 내가 계속 게임을 진행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날이 제가 막 게임 자체에서 이야기 드릴 건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날이 사실 진짜 그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한 기점이에요. 이걸 내가 굳이 진호 형이랑 경란 누나 배신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말도 했었을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고 모두의 편이 될 자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그게 그런 거에서 이게 파릇됐던 이야기인가? 근데 그게 사실 거기서 이어져서 나온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누군가한테 적이 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난 무난하게 갈 자신 있는데 내가 굳이 이 사람들을 배신해가면서 이렇게 게임을 해야 되나?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 걸. 그러니까 진짜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애초에 게임 시작할 때도 현민아 오늘 같이 게임하자 하면은 아니에요 형 저 오늘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난 딱 컷 해버리거든. 내가 오히려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걸쳐가는 걸 막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뭐 나중에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 가다 보니까 약간 좀 마지막에는 다들 막 두 다리씩 걸쳐 놓는 거야. 그래서 나도 막 두 다리 걸치고 세 다리 걸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사실 좀 아이러니하죠. 살려면 또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게. 안 좋아하지만 또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도 사실 7화에서 좀 많이 그게 나온 겁니다. 그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너무 힘들었던 제일 촬영 중에 힘들었던 그 스케줄상 힘들었던 날인데 가가지고 막 너무 또 심적으로 힘드니까 그때 좀 고통을 많이 받았었어요 확실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데스매치를 갔는데 사실 경훈이 형이 데스매치를 진짜 좀 심하게 많이 연습했었거든요. 그 김경훈 씨가 데스매치를 정말 심하게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사실 내가 가도 경훈이 형한테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같은 그림 찾기였어요. 내가 경훈이 형이랑 둘이 가도 같은 그림 찾기는 못 이기겠다 생각을 했었던 게 왜 그랬냐면 그 경훈이 형이 약간 진짜 미친 게 진짜 모든 데스매치를 다 미친 듯이 막 연습했었는데 특히 막 그 같은 그림 찾기는 암기 이게 좀 강하잖아. 근데 이 형이 차 뒤에 나 맨날 그 경훈이 형이 내 기사였으니까 맨날 자기 자동차 뒤에 그 투명한 그 파일철 같은 게 있어요. 파일철 같은 게 있는데 이 파일철을 보면은 파일철에 뭐 12장에 관련해서는 이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파일철에는 같은 그림 찾기에 그 그림들 써가지고 16개 이 그려진 거 이게 진짜 몇십 장이 들어있었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딱 보고 외운대. 딱 보고 외워가지고 외워보고 몇 초 걸리는지 재고 다른 거 또 딱 해가지고 재고 또 해가지고 이거를 맨날 연습을 했었어 경훈이 형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차에 있는 것까지 아니까 막 맨날 차 타면은 현민아 나 이제 이거 외우는데 몇 초 걸려. 이거 외우는데 이제 뭐 몇 초면 돼. 막 몇십 초면 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내가 이 게임으로는 경훈이 형 못 이기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데스매치에서 그 게임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 정문 누나랑. 근데 정문 누나도 사실 워낙 또 암기 이런 거 잘하니까 그래서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경훈이 형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경훈이 형이 실제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노력파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경훈이 형은 그러니까 지니어스 시즌 4에 결론적으로 경훈이 형이랑은 연락 안 해요. 지니어스 시즌 4에 그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경훈이 형이랑 동민이 형이 지니어스 시즌4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력 1등이에요. 둘이 노력을 제일 많이 했어. 둘 다 연습을 진짜 많이 하고 둘 다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노력파예요. 경훈이 형이랑 동민이 형은 노력파야. 근데 동민이 형은 좀 엄청 똑똑한 편이에요.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되게 똑똑하다라는 걸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이제 차이가 난 거지. 근데 둘 다 엄청 노력파인데 동민이 형은 또 머리까지 좋아. 그러니까 그래서 동민이 형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경훈이 형은 좀 노력은 너무 잘했으니까 그래도 2등까지 갈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저는 상대적으로 노력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3등에서 그친 거고 어쨌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이제 또 뒤에서 점점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날 보자마자 경훈이 형이 이기겠다 생각했어요. 같은 그림 찾기 나왔을 때. 그리고 좀 마음속으로 같은 그림 찾기가 데스매치에서 사라져준 것도 그 나쁘지 않았어 나한테. 왜냐면 그 암기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약간 짜증났었거든. 근데 여튼 그래가지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났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정문 누나가 뭐 이제 5, 6, 7화 이렇게 하면서 이미지가 사실 너무 안 좋아졌었는데 계속 배신하고 막 어쩌고 해가지고 너무 안 좋아졌었는데 이날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좀 더 후련해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왜냐면 너무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 7화는 그냥 그 정도가 끝이에요. 그렇게 큰 스토리도 없었고 그냥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간 많이 갈등하게 됐던 화예요. 그날부로 저는 되게 진짜 갈등을 많이 했고 실제로 사람들이 배신도 서로 엄청 많이 했고 그날 보이진 않았겠지만 서로 정말 다리가 너무 여러 개였어. 동민 형도 막 다른 사람이랑 같이 게임하다가 어쨌든 징표는 나한테 준 거고. 그다음에 뭐 막 경훈이 형이랑 정문 누나 이런 사람들도 다 한 다리씩 걸쳐놓고 준석이 형도 이렇게 꽤 많이 걸쳐놓고 나도 어느 쪽이랑 이렇게 배신하고 서로 틀어지기 싫어하고 굉장히 이게 너무 강했었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때부터는 지니어스 솔직히 말하면 그랜드 파이널 좀 제 생각에는 개판이었어요. 이 7, 8, 9와 이 라인업이 좀 많이 개판이긴 했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음화 8화로 바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경매 2가 8회였는데 그 알죠?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5까지. 마이너스 1부터 아닌가? 마이너스 4부터였나? 그 가져온 어쨌든 그 게임인데 이때가 사실 그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 총 12회 중에 제가 가장 행복했던 회차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 보였다라고 하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더라고. 왜 이렇게 막 댓글도 그런 거 많았어. 왜 이렇게 오늘 오현민 좀 밝냐? 왜 이렇게 오늘 오현민 좀 기분 좋아 보이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회차였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가 바로 종강하고 바로 촬영을 했었어요. 시험 끝나고 종강하고 바로 촬영을 했을 때여가지고 그때 솔직히 실제로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하고 그날 그 방송 다시 보기 하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습니다. 막 형들한테 막 하트 보내고 막 종강을 한 대학생한테는 누가 막 와가지고 야이 뭐 개시키야 하면은 막 멍멍 해줄 수 있는 정도야. 기분이 딱 그 정도예요. 막 와가지고 막 쌍욕하면서 개자식아 막 하면은 멍멍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기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가 너무 밝고 또 그랜드 파이널에서 처음으로 잠을 제대로 가고 촬영을 갔었어요. 잠을 원래 계속 잘 못 자고 촬영을 갔었다가 그때 처음으로 잠자고 이제 촬영을 가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약간 에너지도 좋은 거야. 그래서 게임하면서도 막 장난도 많이 치고 되게 막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었죠. 오히려 그때. 그래서 막 드립도 많이 치고 이랬었는데 또 그때 막 시작하기 전에 그것도 있어. 막 일부러 또 화합 막 기원하면서 막 파도 타기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때 좀 사실 뿌듯했던 게 제가 원래 춤 동아리였어가지고 막 웨이브 하는데 막 사람들이 댓글로 웨이브 잘하네 막 오현미 웨이브 잘하네 해줘서 뿌듯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어쨌든 그날 너무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좀 즐겁게 했던 화예요. 웨이브 나쁘지 않아. 그렇죠? 네. 어쨌든 막 그랬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형들한테 하트도 보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 사실 제 전략이 뭐였냐면 저 원래의 전략은 좀 초반 쇼부, 초반에 좀 승부를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초반에는 이게 좀 서로 꺼려하는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초반에는 서로 좀 안 가져가려고 좀 꺼려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딱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 게임에 대한 이해를 잘 빨리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나의 장점 중 하나가 게임을 좀 빨리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지 전략을 빨리 딱 세워놓고 그대로 간다는 게 저의 장점인데 사람들이 다 약간 좀 어벙벙하고 있었어. 이 게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궁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초반에 사람들이 좀 이 숫자들 가져가기 꺼려할 때 이거를 좀 몇 개 가져다 놓고 그거에 근처에 있는 숫자들이 좀 일찍 나오면 그걸로 한 8개씩만 이렇게 좀 빨아먹어도 진짜 그 히든 큐브가 어쨌든 하나 나올 테니까 마지막에 한 마이너스 한 35? 한 35점 이상을 내가 칩을 빨아버리면은 그냥 무조건 다 가져와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대충 뒤에 좀 큰 숫자들 많이 빠졌다 하면 확률적으로 내가 그냥 다 가져와 버리면 되는 거잖아 마지막에. 어쨌든 나는 운적으로
아니면은 몇 숫자가 뭐 마이너스 10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 거기서 플러스 10 해가지고 그만큼의 이득이 덜 있어도 난 어쨌든 꼴찌 안 하는 거. 그래서 난 초반에 그냥 다 가져와 놓고 몇 개 좀 가져와 놓고 이걸 기점으로 좀 칩을 많이 얻어놓자, 약간 이게 저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싹 다 쓸어와 버리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벌려놓자, 약간 이게 나의 목표였는데, 이 전략이 사실 중후반부에는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꼭 가져야 되는 숫자들이 있단 말이야. 자기가 꼭 가져야 되는 숫자들이 있다 보니까 중후반을 가면은 정말 높은 숫자더라도 칩을 막 하나도 못 벌 확률이 너무 높아져요. 그 사람들이 내가 마이너스 28 있고 이 사람 마이너스 30 있으면 이 사람 마이너스 29 가져가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혹은 이 사람이 만약 31 정도만 있어도 29, 32여서 가져가면 되지 하고 뺏어오려고 할 테니까 약간 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초반에 약간 쇼부를 보려고 해가지고 초반에 제가 마이너스 28이었나? 마이너스 30이었나 28인가를 가져오고, 또 마이너스 8인가를 또 가져오고 해가지고 어쨌든 큰 숫자를 이렇게 두 개 딱 가져와 놓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거 기점에 있는 비슷한 숫자들을 내가 다 가져가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작전이 좀 실패했던 게, 그러니까 나의 작전은 그렇지. 나만 가져갈 수 있는 큐브들을 좀 만들어 놓자. 예를 들면 내가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0이 있으면 나는 이 마이너스 29를 가져가서 내가 엄청나게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빨아먹을 수, 칩을 엄청나게 먹을 수 있다. 약간 이게 내 전략이었고, 마이너스 29를 단독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그냥 점수에 마이너스 29점 빵꾸 생기는 건데 뭐 칩 한 5개 받고 가져가겠어요? 안 그럴 테니까 난 막 11개, 막 12개 이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카드들 중에 마이너스 29가 사실상 나만의 큐브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9가 완전 나만의 큐브였는데 이게 너무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초반에 나오고 있으면 한 두 바퀴 돌려가지고 열 몇 개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득을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숫자들의 근처에 있는 숫자들이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29도 진짜 마지막에, 완전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칩 하나도 못 받고, 하나 받고였나? 하나도 못 받고 그냥 가져와 버리고 약간 그랬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날 좀 운 쪽으로도 너무 막 안 좋았고, 생각해보면 동민이 형도 마이너스 32가 그 본인이 절대 가져오면 안 되는 큐브였어요. 왜냐면 그 전후로 다 나랑 진호 형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2 가져오면 안 되는데, 후반 가니까 꼴찌 만들어 버리려고 3개 받고 그냥 가져가 버리잖아요, 칩.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중후반부에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히든 뜰 확률이 있긴 한데 적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고려하지 않는 거지. 그걸 생각해도 내가 꼴찌 안 하게만 만들어 놓고 도박수를 던져서 1등 하면 어쨌든 대박이니까. 사실 그날 좀 운이 좋았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멋진 장면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운도 안 좋았고 뭐 전략이 그렇게 막 남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탁월한 전략 이런 것도 아니니까, 여튼 그 두 개가 맞물려서 막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날 막 엄청 멋있는 모습도 못 보여줬고 딱히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전략 없이 막 그냥 막 지르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었고 약간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다 좀 그날 다행이었던 게 제가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상태가 좋아가지고, 원래 제가 되게 지니어스 게임 하면은 엄청 발로 뛰는 스타일이거든요. 막 엄청 돌아다니면서 활동량이 쩔어요. 박지성급 그 활동량을 가지고 있는 그 지니어스계 박지성 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방 4개를 진짜 다 왔다 갔다 해. 서울대전 대구부산 찍듯이 그냥 막 국토대장정 합니다.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여기랑 이야기하고 여기랑 저 여기 저쪽 그래 해가지고 진짜 막 사람들한테 정보 다 얻어내고, 그 다음에 진짜 막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다 이렇게 취하고 막 이득 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그랜드 파이널에서 좀 그런 걸 제가 못했었어요. 너무 그냥 몸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 있더라고. 진짜 종강한 대학생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종강한 대학생은 이제 자기의 유일한, 사실 어떻게 보면 윗사람이었던 그 교수도 이제 더 이상 나의 윗사람이 아니거든. 난 이 교수의 수업을 더 이상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나의 윗사람이었던 교수가 이제 더 이상 나의 윗사람이 아닌 게 된 거죠. 종강을 하는 순간 나의 그 모든 그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그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강만 하게 되면은 나는 사실상 거의 이 독한 카이스트라는 학교에서 해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막 진짜 열심히 돌아다니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날은 발을 좀 잘 걸쳐놨어. 다른 날은 좀 못 그랬는데 그날은 좀 잘 걸쳐놓고 딱 봤을 때 내가 못 이기더라도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 약간 이런 플랜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렇게 해서 이기면 나한테 생징 주세요. 내가 이거 도와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징 받을 확률만 이렇게 높여놓는 상황이었는데, 경란 누나한테도 걸쳤냐고요? 거기는 1등 할 가능성이 없었는데 굳이.
그래서 그때 어쨌든 진호 형한테 아 형 이거 가지고 우리 이렇게 장난치자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사이에 있는 숫자 가지고 내가 먹는 척 해볼 테니까 형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전략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눈치챘었죠. 그래서 그것도 뭐 실패했었고 근데 어쨌든 그 진호 형이 내가 그 타일을 양보했다라는 그것만으로 진호 형이 자기 어차피 원래 징표 주면 경란 누나인데 그날 경란 누나랑 같이 경란 누나가 데스매치 가니까 그냥 저한테 줬었죠. 그래서 그날 사실 좀 개꿀이었어. 솔직히 내가 그렇게 막 진호 형한테 많은 걸 해준 건 아닌데 진호 형이 어쨌든 생징 줘서 개꿀이었어. 그래서 사실 7, 8, 9화 이 세 화가 제가 말했듯이 별로 안 좋아하는 화인데 7화 때에도 얼떨결에 동민이 형한테 생징 받고 8화 때도 그 진호 형한테 생징 받아서 그 지니어스 시즌 그 봤을 때 생징은 진짜 제가 동민이 형보다 막 뭐 우승을 많이 하고 뭘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생징은 진짜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압도적으로 시즌 3, 4 다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생징 어쨌든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날 사실 마지막에 그 경훈이 형이 공동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걸로 저는 그 기억하는데 그걸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선택이 사실 전 좀 이해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막 대충 보면서 그때 공동우승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진호 형한테도 아 형 이거 좀 안 된 것 같다.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다 했는데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은 사실 저도 지금도 잘 이해 안 가고 그냥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하면 기분 너무 좋았어. 기분 너무 좋고 기분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김경훈이라는 사람의 동민 형이랑은 연락 많이 하죠. 김경훈이라는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사실 워낙 좀 캐릭터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사실 워낙 정상적인 선택을 안 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워낙 정상적이지 않은 캐릭터라서 정상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 그냥 항상 근데 이 형이랑 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형이랑 딜을 하면 내가 1,000원짜리를 주면은 이 형이 10,000원짜리 2개로 약간 거슬러 주는 느낌이었어요. 이 형이랑 딜을 하면은 1,000원짜리 딱 주고 10,000원짜리 2개, 10,000원짜리 2개로 줘 바꿔줘 하면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제가 나중에 방송을 보고 이 형도 진짜 지니어스에 어울리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지니어스에 어울리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원래 그 일반적인 그 사람 대 사람 관계에서 그게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위다 이렇게 느낀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그 위에 있는 게 정말 똑똑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가 위에 있다라고 느끼게 해주고 실제로는 내가 얻을 걸 다 챙겨가는 게 진짜 똑똑한 관계거든요. 음료수 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은 내가 얘 위에 있어 지금 이렇게 느끼는데 실제로는 내가 다 얻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똑똑하고 현명한 그 인간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알고 나는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10,000원짜리 2장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줬던 게 위조지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서로 관계에서 이 형은 진짜 캐릭터가 너무 트롤이고 너무 바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고 사실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좀 얻어갈 걸 다 얻어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자기도 나 이제 안 돼, 나 이제 더 힘들어, 나 가네 그러면 하나 줘야 돼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계속 얻어냈던 거야. 그러니까 진짜 멍청한 척, 진짜 트롤인 척 해가지고 막 간을 받아가면서 내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사실 이 형의 다 전략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방송 보고 알았어. 그 전까지는 그냥 이 형은 진짜 멍청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형은 그게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형은 이 캐릭터를 이용하는 게 본인의 제 전략이고 제 지니어스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역으로. 그래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니어스 게임을 풀어나갔던 되게 훌륭한 사실 참가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막 순간적인 센스나 게임 능력 같은 건 많이 떨어지는 편은 맞는데 뭐 확실히 운의 요소만으로 거기까지 간 건 아니에요. 그 자리 결승까지 간 거는 운적인 것만은 아니었어. 진짜 노력도 너무 열심히 했고 진짜 자신의 캐릭터를 잘 살렸어. 여러 번 캐리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 형이 난 그랬던 것도 되게 사실 똑똑했다고 나는 봐. 진짜 스마트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경훈이 형에 대해서 되게 칭찬해주고 싶고 근데 그게 좀 안 좋은 게 일회용이야. 그러니까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에서 약간 진짜 막 멍청한 척, 막 트롤인 척 해가지고 그걸 막 이용해서 이렇게 했었잖아. 그때는 촬영이랑 방송까지 딜레이도 많으니까 막 6회씩 막 찍어놓고 이랬으니까 그게 좀 많았으니까 그게 막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 사기치고 이런 게 가능했었는데 사실 실제 뭐 시즌 4하고 시즌 5가 있어서 또 나왔다 이랬으면은 그때는 활용 못했겠죠 당연히. 왜냐면 이제 그 이미지로는 다시 쓸 수가 없잖아.
이미 그 방송 본 사람들은 아 김경훈이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 배신하고 했었구나라는 거를 이미 깨달아 버렸으니까 이제 그랜드 파이널 끝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캐릭터는 못 쓰죠. 하지만 그 그랜드 파이널을 위한 일회용 캐릭터로는 베스트였지. 그러니까 동민형처럼 아예 진짜 게임을 너무 잘하고 이렇게 사람도 잘 쓰거나 이러면은 다음에 지니어스 또 있어도 또 나가서 또 우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저처럼 차라리 좀 두뇌파거나 이러면은 다음 지니어스에 또 나가서 또 그래도 좀 높은 자리까지 갈 자신 있는데 오히려 경훈이 형은 그건 아니지. 하지만 적어도 시즌 4에서만큼은 진짜 너무 잘한 플레이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시즌 5 나오게 해달라고요? 아 나오면 좋지. 나오면 나도 게스트 정도로 한번 나가보고 싶다. 어차피 출연자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고 게스트 정도로 한번 불러주시면 너무 좋죠.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나도 그리고 마음 놓고 하고 싶어가지고 한 번쯤은 그래서 지니어스 5 하면은 꼭 나오고 싶긴 한데 아마 안 나오겠죠. 왜냐면 그 PD님들도 너무 힘들어하셨으니까 더 이상 안 나오겠죠. 그래서 막 대탈출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소사이어티 게임도 하고 대탈출도 하고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이 회차에서 느낀 거는 이때부터는 진짜 이제 절대적인 편은 없었던 합니다. 이날 저도 동민이 형이랑 게임을 따로 했어요. 동민이 형이랑 게임을 막 좀 따로 하기 점점 시작했고 이 8화부터는 그냥 나 혼자 가고 그 와중에 발 여러 개 걸쳐 놓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게 사실이고 실제로 아예 그 따로 시작한 거는 9화부터인데 그거는 이제 9화 썰 풀 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8회 때 이제 동민이 형이랑 경란 누나가 데스매치를 갔는데 그 데스매치가 결합이었잖아요. 근데 이 결합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합 이날 매치를 보기 전까지 이날 결합 데스매치를 보기 전까지는 난 누구랑 해도 솔직히 결합 안 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난 누구랑 결합해도 안 진다. 크게 안 밀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동민이 형 보고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거야. 와 진짜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압살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동민이 형이 진짜로 경훈이 형 못지않게 데스매치를 진짜 미친 듯이 연습했어요. 이거는 정말 팩트입니다. 동민이 형은 경훈이 형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데스매치를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 정도까지 한 줄은 몰랐어. 동민이 형이 원래 머리 좋은 거 맞는데 그렇게까지 막 할 사람은 아닌데 진짜 연습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막 압살을 해버리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역대 데스매치 통틀어서 이런 날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고 막 보는 우리도 막 진짜 절레절레했어요. 아 이건 못 이긴다. 그리고 심지어 이미 사실상 끝난 게임인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막 점수 차이 벌리는 거 보면서 와 진짜 타고난 게이머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많이. 사실 동민이 형은 이날 좀 떡상했죠. 경훈이 형이 버린 게 마이너스 26인지 몰랐냐고요? 아니 대충은 알죠. 대충은 알 수밖에 없지. 마지막엔 알 수밖에 없지. 근데 진짜 마지막까지 나올 땐 못 믿었지. 나 마이너스 29도 끝까지 안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29 안 나오면 내가 꼴찌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 나오면 꼴찌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나온 거야. 어쩔 수 없어. 나 오늘 꼴찌 하겠네. 내가 초반에 이렇게 도박수로 던졌던 수들이 안 먹혔으니까 마이너스 29가 만약에 그거 타일이면은 그 마지막 큐브면 나 그냥 떨어져야겠다. 오늘 그냥 데스매치 가서 살아와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운 좋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운 좋게 나와서 심지어 나는 운 좋게 이렇게 그 징표까지 받은 거고. 그래서 제가 7, 8, 9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8화 때도 7화 때랑 8화 때 둘 다 어쨌든 생명의 징표 받았지만 솔직히 내가 잘해서 받았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화가 아니에요. 시즌 4 때는 스스로 만족하는 화가 특히나 많지도 않지만 더더욱 아니에요. 시즌 4 때는 진짜 만족했던 게 3화, 10화 뭐 그 정도? 이제 뭐 나머지 화들도 그렇게 막 못하진 않았는데 썩 잘하지 않았으니까 별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7, 8, 9화를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그 시즌이었어. 약간 그 흐름 자체가. 데스매치 갔으면 누구 찍었을 거 같냐고요? 저는 정문 누나나 준석이 형 뽑았을 거예요. 무조건 거의. 저는 그냥 항상 그랬을 거예요. 언제 갔어도 정문 누나나 준석이 형 뽑았을 거예요. 나는 같이 게임할 때 변수 있는 걸 되게 싫어해. 막 실력 차이 이건 뭐죠? 갑자기? 목소리 되게 귀여우시네요.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 지니어스랑 너무 뜬금없지 않았나? 이거를 이거 동민이 형이 하는 영상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주 열심히 받겠습니다 제가. 이걸 똑같이 동민이 형이 해주면은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 좋아하냐고요? 아니 그냥 목소리 귀엽잖아. 뭐 싫어할 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랬었고 이제 구화가 이제 남았죠. 이날 구화가 이야기할 거 너무 많아. 구화는 게임 전에 이야기할 게 일단 너무 많아. 게임 그 안쪽에선 이야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게임 그 전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구화에 앞서서 제가 항상 그 지니어스 썰 풀면 하는 그 시간이 있죠. 해명 타임 갖겠습니다. 해명 타임 갖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제가 좀 해명을 할 게 많아요. 이 지니어스 시즌 4 9화에는 해명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시작 전에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해명도 아니야. 그냥 상황 설명이야. 나의 상황 설명. 이 얘기는 한 번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혹시나 또 이걸 보고 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제는 다 지나간 거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오해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 9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7화 지니어스 그 시즌 4 기준으로 7화를 찍기 전에 이제 6회까지 찍은 상태에서 아마 제 기억에는 그 즈음에 제작 발표회를 했어요. 그때 지니어스 이제 시즌 4 1화가 방송이 됐고 그래서 그 사이쯤에 그 제작 발표회가 있었어요. 제작 발표회가 있었고 그때 막 제작 발표회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사실 우리는 좀 서로 너무 친하고 자주 본 사이다 보니까 장난을 되게 많이 치잖아요. 같이 제작 발표하면은 너무 친하니까 장난도 많이 치고 하는데 그때 막 질문이 그런 거였어요. 막 누가 우승하면 누가 우승할 것 같냐 혹은 누가 우승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질문이어서 전 출연진이 다 대답을 했었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대답하고 서로 막 장난치고 이랬어요. 일부러 자기 친한 사람 까고 막 그래서 경훈이 형은 현민이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어린 놈이 막 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다. 그게 아니었다. 막 현민이만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동민 형도 막 우승했으면 좋겠는 사람은 뭐 현민이다. 뭐 너무 잘하고 해서 한번 우승했으면 좋겠다. 우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플레이어도 현민이다. 어린 놈이 벌써부터 우승의 맛을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나도 너무 장난이 치고 싶었어. 내 입장에서는 사실 나도 너무 장난이 치고 싶고 나도 너무 친한 형이어가지고 저는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나 좀 우승은 그 동민 형이 했으면 좋겠다. 요즘 많이 힘들어가지고요. 요즘 많이 힘들어가지고 형 우승 같은 거라도 해야 저 형 좀 치유되지 않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가 약간 어떤 시기였냐면 그 동민 형이 그때 그 과거 발언 때문에 좀 구설수에 올라서 대중들의 반응이 진짜 안 좋을 때였어. 엄청 안 좋고 욕을 좀 많이 드실 때였어요. 그 동민이 형이 욕을 많이 먹을 때였는데 내가 일부러 약간 놀리듯이 한 거야. 나는 놀린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그날 그 제작 발표회 전에 그 제작 발표회 대기실에서 만났을 때도 막 어떻게 했냐면 막 내가 막 형한테 막 형 말 또 그런 식으로 막 형이 막 장난식으로 막 말 세게 하면은 형 말 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또 기사나요. 또 어쩌려고 그래요. 형 옆에 있는 나까지 욕먹고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이렇게 좀 장난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막 친구가 뭐 나쁜 짓 해서 막 혼나고 오면 막 너무 친한 친구면 야 너 또 훔쳐라. 야 내 것도 내 핸드폰도 훔쳐. 야 또 훔쳐라. 에휴 씨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도 너무 친하다 보니까 난 나름 장난친다고 막 이렇게 한 건데 막 그래서 막 괜히 막 형 있으면 옆에 있으면 가가지고 막 나 훨씬 동생인데 띠동갑 이상 동생인데 막 가가지고 형 옆에 가지고 형 힘내요. 착착 막 어깨 이렇게 쳐주면서 힘내요. 인생 살다 보면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 다 그렇더라고요. 형 힘내세요. 막 한 15살 어린데 가가지고 형 괜찮아요. 힘내요. 괜찮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막 그런 장난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놀려서 일부러 좀 약간 좀 희화시켜서 좀 풀어주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 나는 그래가지고 동민이 형한테 딱 이야기했죠. 나 동민이 형이 진짜 우승했으면 좋겠어. 동민이 형이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막 요즘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런 걸로라도 우승해서 치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약간 막 진짜 친구가 도둑질해가지고 막 걸려서 오면 야 또 훔쳐라 이게 진짜 훔치란 뜻이 아니잖아. 그게 진짜 훔치란 뜻이 아니라 야 훔치지 마 그냥 야씨 그냥 야 좀 넘어가자 약간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좀 그런 느낌으로 한 건데 이게 그 기사로 나오니까 기사에 그 멘트가 써지니까 동민 형이 그러니까 내 뉘앙스를 다 빼고 말하면 동민 형이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형이 요즘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런 우승으로라도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사실 누가 봐도
막 동민이 형이 무슨 피해자인 것 같고 약간 이렇잖아. 내가 막 진짜 막 되게 위로해주고 되게 옹호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그 말투가 안 담기잖아요. 그 시사의 영상만 봐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그게 영상이 아니라 기사로 나가서 글로 쓰여지면은 이 뉘앙스가 안 담기니까 내가 마치 막 동민이 형을 응원하는 워딩이 되는 거야. 그 느낌이.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개인 영상 떴는데 영상 떴는데 누가 영상까지 보고 댓글 안 달죠. 어떤 사람이 그 풀 영상 보고 댓글을 달아요. 그냥 그 기사만 보고 댓글을 달지. 영상 아무도 안 보잖아. 그래가지고 그걸로 욕을 진짜 존나게 먹은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미친놈이 뭐 진짜 미친놈 진짜 막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 진짜 막 그 병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막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웬만한 그 미친놈들이면은 시사의 영상을 그 무슨 지니어스 측에서 올리지 않고 그 막 신문사에서 올렸었지. 여튼 그 진짜 어떤 미친놈이 막 나쁜 짓 하고 나쁜 말 했고 막 이랬는데 그걸 막 옹호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미친놈이 어딨어요 진짜로. 근데 적어도 나는 나한테 잘해주는 형이니까 옆에 있고 그냥 뭐 위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러 막 그런 식으로 희화화 시키려고 한 거지 그냥. 왜냐면 이 형이 너무 기죽어 있으니까 당연히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 인정하지. 내가 구형 한 막 말 잘못했는데 막 구형 말 잘했어 막 그런 말 해야지 막 이런 사람 미친놈이 어딨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약간 기사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일단 그걸로 욕을 존나게 먹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가. 그 6화에서 7화 그 넘어갈 사이에 욕을 존나 먹고 있었어. 나는 이미 먹고 있었는데 그때 또 마침 시기적으로 존나 웃긴 게 존나라는 말 너무 써서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좀 상황이 그랬던 게 쇼미더머니 4가 그때 딱 이제 할 때였는데 쇼미더머니 4에 막 송민호랑 블랙넛 막 이런 사람들 엄청 나올 때였어. 쇼미더머니 4가 그때였는데 솔직히 저는 힙합을 그때는 진짜 몰랐거든요. 요즘은 힙합을 좀 그래도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아는데 그때는 진짜 1도 몰랐어. 힙합을 진짜 잘 모를 때였는데 그냥 들으면 너무 잘하고 이러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막 뭐 페이스북 같은 거 글 같은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 막 글 같은 거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올라오는데 막 뭐 소름 돋는 스윙스 예언 막 덜덜 막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알죠? 페이스북 그 페이지들을 올리는 글에 막 소름 돋는 스윙스 예언 덜덜 막 디귿디귿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막 그런 거 올라오면 항상 한번 보게 되잖아. 뭔지 이렇게 막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딱 보게 봤는데 막 몇 년 전에 스윙스가 올린 글에 막 시잼이 뭐 국힙의 뭐 탑이 될 거고 막 블랙넛이 뭐 어떻게 막 만들 거다 막 블랙넛이 막 개잘할 거다 막 이런 글이었어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글이어가지고 그때 약간 막 CJM이 좀 인정받고 있던 시기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블랙넛까지 뜨면은 완전 이거 레알 아니냐 스윙소 진짜 막 보는 안목 완전 막 상타치 아니냐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그 당시에 막 글로는. 그래가지고 그 글을 보고 저도 막 그 당시에 막 CJ 막 신기루 이런 거 막 들으면서 난 사실 왜 좋은지도 몰라서 그냥 현피 워우 하는 막 그 부분만 막 존나 막 엄청 막 따라하고 막 이랬지. 막 사실 다른 부분 막 가사를 제가 주의 깊게 듣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왜 잘한다는지도 사실 몰랐는데 그냥 그거 보고 막 신기해가지고 블랙넛이 누구지 해가지고 막 멜론에 쳐봤는데 그때 노래 하나 있었을 거예요. 블랙넛 노래 막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들었는데 저는 원래 막 가사를 경청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듣다 보니까 뭔가 너 되게 빠르고 되게 뭔가 딱 타이트하고 막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일반인이 듣기로는 정말 그 힙합을 모르는 일반인이 듣는 사견으로는 그냥 너무 개 잘하는 것 같더라고. 약간 느낌이 이 사람이 뭐 어떤 뭐 과거에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가사를 썼고 이런 거를 막 찾아보면서까지 진짜 힙합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안 찾아보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듣기에 얘 개 잘하네? 약간 이런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근데 연승이 형이 내가 막 쇼미더머니 보고 나서 쇼미더머니 너무 재밌다 막 이렇게 트위터 올리니까 연승이 형이 저한테 질문으로 그 트위터 공개적인 질문으로 저한테 현민아 너 블랙넛은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블랙넛이 막 쇼미더머니 나가가지고 막 바지 내리고 막 이랬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화제가 되고 이랬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막 너무 잘하는 거야. 그냥 막 듣고만 있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블랙넛 되게 옛날부터 좀 좋아했다. 근데 옛날부터라 해봤자 진짜 한두 달 전이야. 한두 달 전에 쇼미더머니 막 나온다 했을 때 그때 막 그 노래 들었었던 거 그게 너무 잘했었던 걸로 기억나가지고 나 블랙넛 예전부터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블랙넛이 뭐 예전부터 좋아했다 하면은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나는 그러진 않았던 거지. 근데 억울한데 막 그렇게 일일이 해명해봤자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시기가 딱 또 너무 그랬던 게 그때 막 이제 딱 그 9화 하기 직전에 이제 아마 3화가 나갔을 거예요. 3화
그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 3화가 방송 나갔을 때라서 3화 때 내가 생명의 징표를 동민형을 줬죠. 원래 장호 연합이니까 동민형 줬죠. 근데 플러스에서 내가 뭐 그 당시에 제작 발표회 때 뭐 동민형의 그 과거 발언들을 옹호했다. 뭐 약간 막 이런 것들 막 더해졌죠. 근데 막 여기서 갑자기 막 블랙넛을 내가 뭐 찬양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나의 뭐 죄목이 돼버린 거야. 이 세 가지가 나의 죄목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여초 사이트에서 그 여성 혐오라 해가지고 오현민 여혐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찍혀버린 거예요. 진짜 욕을 완전 여혐으로 찍혀가지고 진짜 각종 모든 SNS를 통해가지고 막 나한테 뭐 욕을 하고 막 해명해라 막 해명 요구 막 나한테 좀 해명해라 와 오현민 해명해라 뭐 이러는데 해명을 나는 막 길게 할 순 없지만 그냥 짧게나마 해명을 했는데 해명하면 또 들어주지도 않아. 해명하면은 또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더 뭐라 그래요. 내 다음 변명충 해명해달라 해서 해명을 하면은 내 다음 변명충 막 이러면 미쳐버리겠는 거야. 아니 해명해달라 해서 하면은 변명충이래. 안 하면은 해명하래.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그래가지고 너무 그 당시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좀 억울하기도 하고 막 화가 너무 나는 거야. 막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고 내가 이걸 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씨 뭐 어떻게 내가 연승이 형도 외염됐다고? 왜 또 연승이 형도 그래? 연승이 형이 그렇게 와이프한테 잘하시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 이 전화들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과 이 욕먹던 것들의 연장선에서 내가 버틸 수가 없는 거야 진짜. 그 당시에 나의 멘탈로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원래도 내가 계속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머리로는 생각했어. 머리로는 동민형이랑 내가 따로 가야 되나? 머리로 계속 생각했어요. 동민형 내가 밑에 있다 보니까 너무 내가 안 드러난다. 시즌4에서 내가 너무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동민형이랑 따로 가야 되나? 이걸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진 못했어. 왜냐면 어쨌든 동민형이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사람인 건 맞는 거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동민형이니까. 그래서 계속 그냥 머리로는 좀 따로 가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했던 거지. 마음이 그게 안 됐던 거지. 그래서 계속 동민형이랑 이렇게 같은 편을 하다가 결국은 이 9화 시작하기 전에 욕을 너무 먹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진짜 동민형이랑 따로 해야겠다. 내가 그냥 보여줘야겠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는 뭐 제가 뭐 일상 속에서 뭐 발언을 실수할 수 있겠지만 뭐 저는 뭐 여성이건 남성이건 진짜 막 그런 딱히 그런 마인드가 없거든요. 막 누가 뭐 우월하네, 뭐 누가 뭐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뭐 당연하네, 뭐 이런 생각 자체를 그냥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나는 그냥 굳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막 내가 이걸로 너무 욕 먹으니까 힘든 거야. 그냥 심적으로. 뭐 해명해줘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진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9화부터는 동민형이랑 이제 다른 루트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홀로서기에 딱 도전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이미 그 홀로서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 2화 정도, 그러니까 7, 8화 정도를 아예 내가 나의 팀을 좀 분명하지 않게 했던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나도 약간 어느 정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동민형 말고는 오현민을 100% 믿을 수 없다라는 그게 조금씩은 생겨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지. 이미 할 거면 사람들한테 신뢰가 쌓여 있을 때 딱 그때부터 홀로서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이걸 하다 보니까 내 온전한 나의 편을 만들 수가 없던 거야. 그리고 역으로 나 또한 동민형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굴 믿고 같이 게임을 해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나마 유일하게 나랑 맨날 같이 차 타고 다니고 맨날 차에서 이야기 같이 한 경훈이 형이랑 처음으로 한번 그걸 믿어보자. 이 사람을 한번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죠. 김경훈을 한번 믿어주자라는 그 생각을 딱 한번 하고 이번 화는 경훈이 형이랑 가보자 이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준석이 형이랑 그때까지 안 친했냐고요? 전혀요. 준석이 형이랑 진짜 친했어요. 아예 끝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경훈이 형이랑 같은 편을 하는데요. 게임 내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형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하나도 안 들어줘. 그날 솔직히 그런 게임은 솔직히 1등 할 자신은 아니어도 1등 해볼 만한데 하나도 안 들어주는 거야. 애초에 게스트분들도 나오면 다 동민형이 너무 잘 이렇게 꼬셔가지고 동민형이 데려가니까 그것도 힘든데 경훈이 형은 심지어 내 말 하나도 안 들어주는 거야. 이거 하기로 해놓고 안 해버리고 저거 하기로 해놓고 안 해버리고 내 맘이야 막 이래버리니까 진짜로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분노 조절 이게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경훈이 형은 진짜 때리든 욕을 하든 진짜 정말 그렇게 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그래요. 예전에
진짜 예전에 제가 그 소녀시대 팬이었거든요. 그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였나? 그때까지만 해도 소녀시대를 너무 좋아했어. 막 왜냐면 그 당시에 소녀시대 너무 막 많이 봤었고 그때는 제가 막 학교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니까 워낙 TV를 많이 보잖아. 그래서 소녀시대를 너무 좋아했을 텐데 그때 소녀시대 팬일 때 막 소녀시대 그 서연 씨가 막 어디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아 자기는 막 화를 못 낸다, 막 싫은 소리도 잘 못한다, 막 이래가지고 막 이범수 씨였나? 막 그분이 막 나와가지고 막 연기 가르쳐주면서 막 화내는 연기 알려주고 막 아 이렇게 해서 화내는 걸 하자, 막 싫어하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컨셉의 뭐 프로그램이 잠깐 있었었는데 진짜 연기고 뭐고 그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그 김경훈이랑 김경훈 형이랑 이틀만 딱 합숙을 하잖아요. 이틀만 합숙하면서 뭐 보드게임 한 15개 들고 가가지고 이틀 동안 그 보드게임을 하면은 정말 싫은 소리고 뭐 화를 전혀 못 내는 사람도 싫은 소리를 떠나서 정말 그 생애 처음 듣는 쌍욕까지도 그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김경훈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정말 그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어.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해요. 정말 그 막 결혼할 그런 말도 하잖아. 결혼 진짜 결혼하려면 누군가랑 결혼하려면 정말 그 배우자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되니까 뭐 같이 뭐 여행도 뭐 멀리 여행도 한번 가보고 뭐 사계절 이상도 같이 살아봐야 된다 뭐 이런 말들 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그 경훈이 형 데리고 같이 보드게임 카페 가보면 알아요. 보드게임 카페 같이 가서 게임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 진득하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화를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서 나의 배우자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판독기예요. 배우자 판독기 겸 약간 전투력 측정기. 진짜 이 사람이 얼마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화낼 때 무서운지를 김경훈만 있으면 측정할 수 있어요. 그 마치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이 스카우터 이것처럼 김경훈이라는 사람을 딱 갖다 놓으면은 그 사람의 전투력이 나와요. 1만, 2만 막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화를 낼 때 시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구만. 막 이런 것까지 다 측정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제가 아는 최고의 전투력 측정기였고 그래가지고 그냥 게임 하는데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야. 게스트들은 다 동민이 형 편이지. 이미 동민이 형 편 다 들어주고 있지. 그 다음에 경훈이 형은 뭐 하라는 거 말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이미 그날 좀 포기했었어요. 난 놨었어. 난 이미 끝났다. 오늘은 내가 끝났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도 약간 꽤 되게 멘붕을 제가 많이 해가지고 나한테 징표 줄 사람만 엄청 찾아다녔어요. 징표 누가 나한테 줄까? 막 이렇게 계속 막 찾아다니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죠. 그날 진짜 제일 최악이었어. 시즌4에서. 차라리 4화처럼 내가 막 열심히 뛰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생선가게 돼가지고 저를 이기지 마세요. 이래놓고 막 꼴찌한 게 나았어. 차라리 그게 나았어. 이날보다는 그게 나았어. 그래서 7, 8, 9화 아까도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스스로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회차고 약간 나를 보여주지도 못했고 근데 그게 좀 약간 목적의식도 없고 욕심이 좀 사라지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우승을 해야지가 원래 나는 목표였고 항상 나의 마인드는 나 1등, 오연민 1등 이게 나의 목적이었는데 그냥 나 생명의 징표를 어떻게 받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하다 보니까 그냥 제 장점이 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날 좀 이렇게 망했죠. 사실 9화 때 아예 망했어요. 못했어요. 너무 못해서 그냥 9화는 사실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9화까지가 사실 제가 가장 좀 활약하지 못했던 7, 8, 9화가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거고 9화 때는 사실 경훈이 형 그렇습니다. 씨발. 어쨌든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좀 짜증 나가지고 어쨌든 10화로 그냥 넘어갈게요. 10화 때가 이제 협동홀덤 맞죠? 협동홀덤 해가지고 미니 게임하고 그다음에 메인 매치 그 배팅 이렇게 미니 게임이랑 배팅 게임 해가지고 동시에 진행이 되던 그 게임이었는데 협동홀덤도 역시 그 가든 매치였어요. 가든 매치. 근데 가든 매치는 사실 제 스스로는 가든 매치는 나랑 좀 안 맞는다. 가든 매치는 나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그 편견을 좀 스스로 깨부순 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그날 딱 지나고 느꼈던 게 나와 맞지 않는 것은 그 가든 매치가 아니라 김경훈과 한 팀이었다는 사실이었구나. 그 생각을 했죠. 내가 가든 매치만 가면 부족했던 건 마침 가든 매치 때 김경훈이 나의 팀이었기 때문이에요. 9화 때도 그랬고 시즌 3 때 11화 때도 그랬고 이게 나랑 안 맞는 게 가든 매치가 아니었다. 김경훈이 나와 안 맞는 거였지? 가든 매치가 안 맞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날 깨달았죠.
사실 이 협동홀덤 하기 전에 한 2주 정도 전에, 그러니까 9화 촬영 전이었죠. 9화 촬영 전에 이제 2주 뒤에 쯤에 가넷 매치 그 가넷 매치가 아니라 그 게스트 부르는 거, 그러니까 그 조력자 부르는 매치를 할 거니까 그 전에 누구 섭외할지 미리 생각을 해서 좀 조사를 해놔라. 그래서 9회 때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떨어지면은 10회 때 이제 데리고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찾아봤어. 좀 약간 방송에 나갈 어쨌든 명분이,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나? 물 너무 많이 마셨네. 그러니까 방송에 나갈 어떤 명분이 갔다 와서야겠다. 잠시만요,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왔습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10화 때는 그래서 막 제작진들이 한 2주 전부터 섭외할 사람을 좀 구해놔라 했는데, 사실 카이스트에서 좀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공부는 일단 뭐 스펙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정말 그냥 중학교 때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지금 그냥 아예 생 일반인인데 데려올 순 없으니까 뭐 그래도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거나 뭐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카이스트 다니는 사람 중에 좀 말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 언변이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방송용 이건 돼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말솜씨가 되게 좋거나 뭐 약간 뭐 언변이 좋거나 뭐 이런 사람이면서 그 카이스트에 대한 좀 이미지를 좀 고려하면은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훈훈한 사람을 데려가고 싶었어요. 약간 막 너무 공부 막 할 것 같은 느낌보다는 좀 약간 훈훈한 느낌의 그런 사람. 정말 누가 봐도 그냥 정말 우리가 평소에 보는 되게 너무 잘생긴 훈남이다, 이런 사람을 좀 데려가고 싶었던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누굴 데려갈지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카이스트에 대한 이미지를 좀,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지니어스 나가면서 그 카이스트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소리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너가 좀 우리 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되게 좋게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어차피 가서 머리 좋은 것도 보여주면서 또 막 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좀 귀엽다, 그냥 막 그래도 괜찮게 생겼다, 약간 이런 자체로,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막 말도 좀 잘하고 하니까 너가 카이스트 이미지를 그래도 되게 좀 올려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우리 막 너무 공부만 하고 막 이렇게 우리끼리 갇혀 있고 약간 이런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좀 너 덕분에 많이 깨지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말들을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가지고 나도 약간 좀 훈훈한 사람을 데려가고 싶다,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누굴 데려가야 되지, 이걸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심지어 지니어스 게임이라는 자체가 워낙 좀 증명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막 진짜 어떤 사람이 이 게임을 잘할 것이다를 그냥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뭐 공부 잘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장동민 형을 맨 처음에 지니어스 나온다고 했을 때 누가 정말 그 지니어스에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진짜 맨 처음에 딱 장동민 딱 출연했는데 누가 최고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일단. 그리고 또 막 어떤 막 최고 학력자, 자기 지금 위치에서 최고인 그 사람들이 정말 활약도 못하고 이렇게 피 떨어지고 이럴 거를
누가 예상을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보고는 몰라. 얘가 뭐 하이스트에서 공부 너무 잘해, 제일 잘해. 그렇다고 해서 지니어스에서 잘할 거다. 이것도 아니고 뭐 얘가 막 정말 막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얘가 또 너무 잘해갖고 지니어스 게임에서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시즌 3 때 데려왔던 분은 사실 막 게임적으로 엄청 그렇게 막 잘하시진 않았었어. 그러니까 너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건 맞는데 게임적으로 막 이렇게 막 엄청 껴들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막 이렇게 나서지를 못하더라고. 아무래도 처음 보는 상황이고 다 방송인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막 엄청 껴들고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아 누굴 불러야 되지 하다가 그 마침 경란 누나가 떨어져가지고 시즌 1에서 활약했던 경원이 형한테 한번 좀 연락해보자. 경원이 형한테 처음으로 그래서 처음 연락했어요. 시즌 3 결승전 회식 때 오셔가지고 번호를 받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정말 처음으로 연락을 했는데 딱 여쭤봤는데 아 너무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섭외가 됐죠. 근데 경원이 형이 또 직업이 지인이라고 그럴 수 있어. 지니어스만 보신 분들은 그 경원이 형의 직업이 지인인 줄 알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뭐 다산 정약용 이런 것처럼 지인 김경원 약간 이런 그 호가 앞에 붙는 호가 백범 김구처럼 약간 지인 김경원 맨날 나오면 지인으로 나오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지인 김경원 형께서 이렇게 나와주셨죠. 그래가지고 또 너무 흔쾌히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제 게임을 시작했죠. 게임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가넷 개수가 사실 좀 불리했어요. 나한테는. 나는 18, 그러니까 18개. 합의 개수가 좀 욕 같네요. 그러니까 나는 18개 했고 그 진호 형이랑 동민 형이 22개였고 그 경훈이 형이 28개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하잖아. 맞아. 콩은 심지어 콩개였어. 그래가지고 약간 좀 개수가 많이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처음 5라운드를 하는데 경원이 형이 하나도 못 푼. 그러니까 5라운드 중에 하나도 못 푼 거예요. 경원이 형이 진짜로. 그래가지고 와 진짜 내가 그러니까 받아야 돼. 내가 어쨌든 하나는 얻어야 되잖아. 나는 좀 간에서 얻어야 되는데 꼴찌인데 하나도 못 먹어버리니까 약간 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중에 한 라운드는 제가 그냥 다들 뭔가 좀 패 없어 보이길래 사기 쳐가지고 먹었어요. 내가 블러핑 해가지고 저는 배팅 더 하겠다 해가지고 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거 애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라운드 사기 쳐서 먹은 거 말고는 딱히 못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 5라운드를 하는데 다음 5라운드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훈이 형, 진호 형, 동민이 형 나 이렇게 해가지고 넷이 하면은 솔직히 나는 진짜 압살할 줄 알았어. 내가 좀 압도적으로 많이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10개를 푼다 치면은 그러다 7개는 내가 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대와는 너무 다르게 동민이 형이 너무 잘 푸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민이 형이랑 저랑 둘이 제일 많이 풀었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최종 그 결과 봤을 때도 동민이 형이 나보다 하나 더 풀었었어. 최종 결과에서. 동민이 형이 압도적으로 동민이 형이 뭐 11개인가 하고 내가 10개인가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막 몇 개 이랬었죠. 그러니까 나랑 동민이 형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죠. 근데 그 중에서 동민이 형이 어쨌든 나보다 하나 더 풀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풀 거라는 생각을 나는 못 했던 거지, 당연히. 그래서 동민이 형이 너무 잘해서 성량이랑 저울은 오히려 동민이 형이 더 잘했고 저는 오히려 제일 자신 없었던 게 맨 처음에 설명 듣고 7교 같은 거는 내가 진짜 못하겠다. 난 도형은 좀 자신 없다 했는데 막상 오히려 저는 7교만 다 먹었어요. 7교를 거의 제가 다 풀었어요. 7교를 오히려 장악하고 그래가지고 미니게임이라서 장동민이 오연민이가 잘한 거라고? 그럴 수 있네. 어쨌든 그래서 동민이 형이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 당황했던 게 솔직히 저울이던 성량이던 제가 진짜 느린 편은 아니거든요. 진짜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집상 정말 지니어스 시즌4에서 원래 그렇잖아요. 편집이 원래 그렇잖아요. 편집이라는 게 정말 막 10시간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면은 이걸 1시간으로 줄이는 과정이잖아. 편집이라는 게 걷어내는 과정이잖아. 근데 정말 이 시즌4 10화가 거의 유일하게 걷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를 늘렸어요. 거의. 그러니까 문제 푸는 시간을. 우리가 문제를 5초 만에 풀었잖아? 그럼 이거 문제 푸는 거를 막 이렇게 다시 돌리고 앵글 바꾸고 해가지고 한 10초처럼 이렇게 사람들 막 긴장되게 막 이렇게 씬 돌리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솔직히 내가 느렸던 게 아니라 동민이 형이 너무 빨랐어. 그리고 모든 문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너무 빨랐어, 우리가. 그 제작진이 그 앞에 그 사전에 미리 자기들끼리 리허설 할 때도
그 정도 속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 너무 빨리 이렇게 딱딱딱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당황했지. 심지어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근데 이게 약간 좀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저울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민이 형이 압도적으로 그냥 잘했어요. 나는 저울로는 동민이 형에 비해서 속도가 많이 떨어졌어. 근데 성량은 해볼만은 했어. 해볼만은 했는데 이게 내가 성량이 문제가 핑계 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핑계 대는 겁니다. 지금부터 핑계 대는 건데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또 하는 것도 있더라고. 동민이 형이 너무 빨리 푸니까 이게 처음에는 막 동민이 형 막 따라가야지 하다 보니까 멘붕해가지고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 난 막 차라리 쉽게 생각하면 오히려 풀어볼만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더 안 풀렸어. 그래서 막 성량 6개 가지고 삼각형 8개 만들라는 문제 있었어요. 근데 그거가 답이 이렇게 삼각형하고 위에 삼각형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육각 별 모양 이렇게 만들면은 8개 되는 건데 성량 6개로 막 삼각형 8개 만들어라니까 뭐지? 정사면체를 만들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정사면체 만들면은 삼각형 그 4개 있고 이거 각 면으로 이렇게 전개도 펴면은 또 4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지? 정사면체를 만드는 건가 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이걸 어떻게 세우지? 내가 내 본드를 가져와서 이걸 붙여야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 성냥으로 그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냥을 본드로 붙여가지고 만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버리니까 답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문제로 압살을 해서 정말 1등을 하자 이게 나의 목표였는데 동민이 형이 너무 잘하니까 동민이 형 대 나의 게임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좀 전략을 바꿔서 배팅 싸움으로 가야겠다. 그냥 정말 나는 그냥 내가 풀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풀고 난 어차피 동민이 형이랑 나랑 제일 많이 풀 테니까 어쨌든 배팅을 할 때는 그 제 파트너랑 동민이 형 파트너가 제일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거기까지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냥 형이 최대한 좀 배팅을 공격적으로 해라. 대신에 나는 내가 푼 거는 풀고 내가 못 푸는 것도 내가 정치질 해가지고 내가 못 먹는 라운드도 먹게 해보겠다. 내가 못 먹을 라운드도 형이 먹는 숫자 줄 테니까 배팅을 최대한 공격적으로 해라. 어차피 진호 형도 올인한다 그랬었고 그냥 형도 좀 막 해라. 어차피 우리 하나하나 따라잡아선 답이 없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원이 형이 또 배팅에 워낙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미니게임 실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맞으니까 그냥 무조건 올인 가자 약간 이 생각을 했어가지고 좀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됐었어. 사실은 내가 푸는 거 그리고 좀 거래와 협상 약간 이런 거였는데 거래와 협상 면에서 사실 좀 제가 그날은 좀 잘했어요. 막 많이 드러나진 않는데 그날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니어스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항상 제가 지니어스 썰 풀 때 이야기 들었던 게 제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은 두뇌도 두뇌지만 저는 어쨌든 난 이것도 되게 자신 있거든. 말 화술도 자신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딜하고 거래하고 계약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꽤나 자신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미니게임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2번 다 한 사람이 이기면 끝인데 2번 중에 한 번만 이기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라운드당 2번씩 게임을 하니까 내가 한 번 맞히고 쟤가 한 번 맞히는 이런 경우가 나오면은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 안타까운 사람이 생겨. 만약에 내게 10이고 저 사람이 9야. 아니 그건 이해가 안 되겠다. 내게 10이고 저 사람이 5야. 근데 나 한 문제 저 사람 한 문제 맞추면 나는 내가 이길 수 있지만 5 나온 사람은 자기가 한 문제 풀어놓고도 못 이기는 경우가 나오잖아.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잘만 이용하면은 만약에 9나 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역으로 그 사람한테 딜 쳐가지고 스트레이트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점수를 오히려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한 문제만 풀었는데 내 파트너를 못 먹게 하는 사람은 거래를 하기 가장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얻는 거 하나도 없으면 날 도와줘라. 어차피 못 얻을 거면 날 도와줘라. 나중에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내 거 포기하고 도와주겠다. 어차피 나 여기서 계속 문제 풀 거다. 내가 내 거 한번 포기하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가 똑같이 내가 못 먹는 상황이면은 내가 포기하고 먹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파트너한테 도움 안 될 거면 그냥 나 한번 도와줘라. 그렇게 딱 딜 쳐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뭐 고물 텔레비전이 있어. 이거를 고물 텔레비전이 팔 수가 없어. 어디다 갖다 팔아도 안 팔려. 그냥 어디 가서 돈 내고 버려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내가 가가지고 나는 그 컴퓨터 그 TV 안에 들어간 어떤 부품이 필요하니까 이 TV 나한테 그냥 10,000원에 팔아주시면은 10,000원에 팔아주시면은 제가 이거 잘 갖다 쓰겠습니다. 이러면은 10,000원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잖아. 그냥 버릴 거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0을 얻는 상황인데 10을 못 얻더라도 1이라도 내가 주면은 오케이거든. 그래서 정말 그 순수하게 설득해가지고
그 하나를 얻어낸 거죠. 그래서 진호 형을 그걸로 보낸 거죠. 그게 내가 할 수 있었던 최대의 플레이였고 실제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좋았지만 너무 잘한 점이고 원래는 사실 장동민, 김경훈 투탑에 나랑 진호 형이 밑에서 약간 경쟁을 따로 하고 있었으면은 그게 딱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 셋이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 딱 이제 그 3탑 구도로 올라가는데 너무 좋은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게 사실 베스트는 아니었던 게 나는 이제 내가 우승을 못하면 무조건 진호 형의 지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 진호 형 입장에서 다 껄끄러웠어. 다 데스매치 상대로 껄끄러웠어. 근데 내가 진호 형 어쨌든 보낸 거잖아. 그러면은 진호 형이 꼴찌를 가면 무조건 나랑 데스매치를 가는 거예요. 그게 뻔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실 약간 베스트는 아니었지. 나는 2약 물고 1등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난 무조건 데스매치야. 무조건 1등만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2약 물고 게임을 하기로 했죠. 나 스스로. 맞아. 2약 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근데 제가 시드포커 룰 잘 기억 안 나서 그런데 그게 맹점이 무조건 올인해야 되는 건 아닐걸요? 그게 사람들이 다 무조건 올인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협동홀덤 무조건 올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잘 못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무조건 올인이 아니라 만약에 마지막에 뭐 경훈 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뭐 가넷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가지고 그 몇 개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그 상태로 둬버리면은 그러니까 제일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올인이 되잖아. 만약에 그 당시에 꼴찌가 뭐 5개 갖고 있고 이래버리면은 5개 이상은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못 걸잖아. 걸어봤자 회수당하잖아요. 그러지 않나? 올인이면은 그 5개 이상은 못 벌잖아. 그런 거 있지 않나? 그냥 아닌가? 모르겠어. 어쨌든 상황상 올인을 거의 웬만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건 컸어요. 근데 마지막 문제를 제가 운 좋게 되게 풀어내가지고 심지어 운이 정말 좋았던 게 숫자도 나는 7이고 동민이 형이 2였어요. 동민이 형이 하나 풀고 내가 하나 풀었거든?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운 좋았죠. 만약에 반대였으면은 내가 풀었어도 내가 진 거잖아. 근데 이게 진짜 사실 운이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7, 동민이 형이 2였던 것도 맞는데 제가 그러니까 다른 성량 문제는 좀 풀었어. 그러니까 원래 성량 문제 제가 좀 풀고 7교도 좀 풀었어. 7교는 거의 다 제가 풀었어요. 근데 역으로 그 저울은 내가 오히려 진짜 못 풀었거든. 저울은 나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더 많이 풀었는데 저울에서 이게 문제가 그 정말 못 풀다가 마지막 딱 한 문제였는데 이 저울을 제가 거의 진짜 바로 풀었어요. 그래서 그거 장면 좀 멋있거든. 이렇게 딱 풀고 나서 촥 하고 가져간 촥 하고 딱 하는 거 있는데 그게 진짜 운이 너무 좋았던 게 진짜 저울 못 풀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무슨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돼가지고 진짜 빠르게 풀어가지고 내가 얻어왔어. 근데 심지어 나는 7, 동민형은 2야. 그러니까 운이 너무 좋았던 거지 사실. 근데 사실 그 안에서는 계속 약간 걱정했던 게 경원이 형이 계속 막 배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너무 막 고민되고 걱정되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원이 형이 배팅을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상황을 못 보니까 근데 내 말이 전해지도 않으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막 계속 기도했죠. 막 진짜 어떻게 하나 진짜 그때 막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막 그 7교 이런 걸로 막 하트 모양 만들어가지고 하트 막 이렇게 보내고 있고 막 카메라에 대고 막 이러고 있고 막 무릎 꿇고 막 카메라 앞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진짜 별 생쇼를 다 했어요. 진짜로 정말 우린 해줘라 제발 형 하면서 별 생쇼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기다리면서 그날만큼 제가 신앙심이 강렬했던 적이 없습니다. 신앙심이 그토록 강렬했던 적이 정말 최근 몇 년간 없어요. 그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빌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 존재하지 않는 신 모두를 제가 아마 다 찾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종교 있냐고요? 원래는 기독교인데 막 엄청 그 잘 그러진 않아요. 약간 집안이 좀 그래가지고 기독교지 막 제가 막 엄청 열심히 다니고 그러진 못해가지고 가긴 가야 되는데 좀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경원이 형이 너무 그래도 배팅 잘해주셔가지고 우승을 해서 간에 99개의 그 위험을 달성했죠. 간에 99. 아 여기 99 써져 있으니까 기분 너무 좋더라고. 딱 그 명찰에 99 써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심지어 간에 99개가 간의 주머니 거 원래 간의 주머니에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가지고 대형 간의 주머니를 따로 갖다 주셨어. 진짜 너무 큰 간의 주머니를 해줬어. 원래 간의 주머니에 이름 달려 있는데 여기는 이름도 안 달려 있었어. 너무 큰 간의 주머니를 이렇게 달아주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따로 들고 다녔는데 이게 그 큰 거를 갖다 줘도 거기에 다 안 들어가가지고 그 제작진한테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반납하고 일단 이거 안 들어가니까 못 찍으니까 주고 나머지만 넣어놨었는데도 이게 너무 무겁고 너무 크더라고. 이거 어느 정도였냐면 이 무게감이 어느 느낌이었냐면 이걸로 이거 딱 꽉 잠궈가지고 이렇게 딱 위에 달려있잖아. 이거 이렇게 잡고 돌렸으면 철퇴예요. 이걸로 진짜 그 경훈이 형한테 때렸으면은 다음 화에 못 나왔어. 진짜 그 정도로 무게감이 있고 이 99개라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굉장히 좀 크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데스매치 경훈이 형이랑 진호 형 가길래 그냥 갔나 보다 했는데 경훈이 형이 또 살아 돌아오더라고 거기서 또. 그래가지고 진짜 독하다. 진짜 독한 사람이다. 진짜 진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데스매치 제일 못하는 사람인데 데스매치 제일 못했던 사람이 이 정도로 강자가 됐다는 게 정말 얼마나 노력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존경스럽더라고. 그때는 또 돌아오더라고. 진짜 무기였죠. 이거 99개짜리 간의 주머니는 진짜 무기였어. 이걸로 때리면 바로 간다니까. 이걸로 거의 막 여튼 그날 막 또 계속 막 무승부 나오고 해가지고 와 진짜 미쳤다 막 이러면서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망의 11회죠. 제가 한 5시에서 늦어도 한 5시 15분까지는 가야 제가 오늘 저녁에 합방이 있어가지고 집에 그 프로그램을 깔아놔서 합방 때문에 가야 돼가지고 한 5시에서 5시 한 10분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그리고 이따가 아마 악년우나 아니면 투보 방송에서 합방할 거라서 저 잠깐 나오니까 그때 보실 거면 보시고. 지금 집 아니냐고요? 여기 스튜디오예요. 샌드박스 스튜디오여가지고 집 밖에 촬영도 하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남았으니까 빡세게 딱 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화 때가 이제 하우머치죠. 하우머치. 근데 하우머치라는 게임이 사실 어쨌든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했는데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이번 그 시즌 자체가 가넷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었잖아. 가넷이 승패를 결정하고 가넷으로 이제 결승전을 갈 거고 말 거고 막 제작진이 워낙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넷이 승패를 결정한다 막 이런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넷이 99개가 된 그 이후에는 사실 저는 좀 두려울 게 없었어요. 약간 가넷 자체가 승패를 결정하지 못하겠죠. 왜냐면 99개 대 1개인데 어떻게 그걸로 가넷 승부를 결정해. 그건 안 되니까. 근데 가넷 자체가 승패를 결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걸로 아이템에 좀 우위를 선정할 수도 있는 거고 아이템을 몇 개만 살 수 있게 해줘도 이걸로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탑3에서 내가 정말 유리할 거란 생각했어요. 심지어 내가 가넷 들고만 있어도 시즌4 때는 떨어진 사람 가넷 그냥 몰수였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가넷 들고만 있어도 내가 없는 결승전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떨어지고 나서 둘이 결승 가가지고 상금 그때 가넷 하나만 있었으니까 나 빼고는 가넷 이번 지니어스 우승 상금은 100만 원입니다. 막 이러면은 그게 뭐야? 100만 원 가지고 막 하겠어? 거기 나오는 연예인분들 출연료도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할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떨어지면은 이건 게임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거 간에 들고만 있어도 너무 유리하지 않나? 이거 나랑 데스매치 어떻게 가? 저 사람들이 나랑 데스매치 갈 생각 할 수 있나? 데스매치 가서 내가 떨어지면 어쩔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가넷을 몰수하는 거예요. 시즌 3 때도 해서 시즌 3 때는 탑 3 때가 가넷 매치였어요. 탑 3 때가 가넷 매치였지. 거기서 내가 데스매치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기억에 있다 보니까 이 가넷을 회수한다라는 게 나는 굳이 아직 원래 결승전이 그 가넷 다 회수해서 마지막 걸로 게임을 하는 게 결승전인데 갑자기 이 시즌에서 갑자기 그런다고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솔직히 나는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너무 당황스럽고 진짜 파산당한 사람 진짜 막 재산을 다 몰수당한 사람은 기분이 이렇게 진짜 이게 나라 잃은 기분이고 이게 진짜 재산을 다 잃은 사람의 기분이구나 이걸 느껴가지고 그때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정말 어디 가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때 진짜 딱 그거 뺏길 때 저는 오늘 내가 탈락하는구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감했어요. 그 직감했었던 이유를 여러분한테 이제 이야기 드릴 건데, 왜 제가 떨어지겠다를 100% 확신을 했냐면, 마지막 데스매치로 남아있었던 게 그 12장기였어요. 12장기였는데 12장기는 사실 저한테 가장 자신 있는 데스매치 중 하나였잖아요. 12장기랑 모노레일 이런 게 나한테 가장 자신 있는 데스매치였지. 근데 12장기가 나한테 가장 자신 있는 데스매치 중 하나였음에도 반대로 12장기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을 절대 못 이기는 100%의 데스매치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은 운이 조금 좋으면 혹은 약간 어느 정도 도박의 확률로 실력이 좀 적은 사람도 실력이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근데 12장기는 그게 절대 불가능한 게임이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게임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12장기 게임이 어플로 제작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실제로 지니어스 그 플레이어들도 막 그 그랜드 파이널 데스매치 막 연습할 때 그 12장기 어플 들어가가지고 막 연습하고 플레이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12장기 어플이 워낙 고였다 보니까 유저들이 막 100명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절대 고수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그 게임 내에서 항상 이기는, 그 게임 내에서 페이커들이 있는 거야. 그 게임 내에서 무조건 이기는 절대 고수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12장기 어플 게임에서 진짜 무림 고수처럼 막 그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 진짜 절대 강자라서 절대 안 져요. 그 사람들은 누구랑 해도 안 져요. 왜냐면 이 12장기라는 게임이 맹점이 워낙 그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항상 둬야 되는 수가 정해져 있어. 상대가 이걸 옮기면 난 이걸 이렇게 옮겨야 돼. 또 이걸 옮기면 난 이걸 무조건 옮겨야 돼. 거기서 한 번이라도 내가 벗어나게 두면은 져요. 무조건 져요. 그러니까 항상 그 수를 안 벗어나게 둬야 되는데 그 수를 다 파악하고 있기가 어렵잖아. 그 수를 누가 어떻게 다 파악을 해. 그걸 파악하는 게 말이 안 돼. 근데 그거는 진짜 다 외워야 되고, 아니면은 그 수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다 배워야 돼요. 내가 배우든지 외우든지 해야 되는데, 저 빼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절대 지지 않는 수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만 두면은 내가 절대 지지 않는다는 수를 나 빼고 나머지 두 명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동민 형이랑 경훈이 형은 둘 다 사전에 연락해가지고 그 고수두 분들이랑 연락을 해서 이미 그 배운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미 12장기를 다 알고 있었어. 그 둘은. 이미 그 둘은 다 모든 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니어스에 대한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막 사람들이 나한테 막 메시지, 개인 메시지 이런 걸로 막 알려주는 거야. 아, 누가 누구랑 만나서 뭘 배우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어요.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막 뭐 현민님은 막 안 배우셔도 돼요. 이런데 솔직히 나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을 애초에 안 했었으니까. 근데 그 상황을 나는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이미 절대 지지 않는 수를 다 알고 있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 무조건 떨어지겠다. 이거 12장기 나 절대 못 이긴다. 난 이 사람 둘 중에 누구랑 가도 못 이긴다를 내가 알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가넷을 몰수하는 순간 나 오늘 탈락이네. 딱 그 생각한 거예요. 나 오늘 탈락이네. 그래서 그날 오히려 게임할 때 좀 오히려 마음 편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난 이미 나 탈락이구나. 이걸 좀 직감했어요. 양면 포커였으면 이길 자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조건 그러니까 100% 진다가 아니잖아.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 어떤 게임을 해도 희망이라는 게 있는 게 데스매치인데 12장기는 희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예 1도 없었어. 그래서 나 마지막에 동민이 형이랑 데스매치 가기 전부터 이미 내가 진 걸 알고 갔어요. 그 상황에서도. 나 못 이긴다고 인터뷰도 하고 들어갔어. 나 동민이 형 못 이긴다. 인터뷰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였는데, 심지어 메인 매치 때 메인 매치라도 잘해서 그러면 1등을 무조건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메인 매치 때 개그맨 분들이 또 이렇게 나오시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야. SNL 그 개그맨 분들이랑 막 이렇게 사람분들이 게스트로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중요한 거잖아. 정확한 금액을 알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동민이 형이 그렇게 안 했겠지만 그냥 친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좀 부담스러운 거지. 동민이 형이랑 친한 그 개그맨 분들이 나온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지. 그 당시에 막 다른 게스트분들도 있었는데 저랑 약간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 걸로 했었거든요. 정리했었거든요. 나랑 친분이 있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 다른 게스트분들도. 그래서 그랬는데 너무 막 이게 또 동민이 형은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나한테는 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냥 그 상황이. 내가 오늘 이거 너무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게 약간 좀 게임을 진행하는데 점수도 많이 못 얻었고 동민이 형이 너무 정확하게 다 쓰는 거야. 6천만 원이면은 5,999만 9,999원 막 공개됐던 게 5천만 원인데 그래서 막 나랑 경훈이 형 막 5천만 원 4,999만 원 이렇게 쓰는데 뭐 5,999만 원 이렇게 써버리고 하니까 우리가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더라고. 너무 정확한 금액을 다 이렇게 써버리니까 좀 멘붕이 왔었죠. 그래서 이미 메인 매치도 조졌다. 근데 그 와중에는 마지막에 했던 생각이 나는 좀 돈을 막 써서 그러면은 마지막에 점수를 얻어놓자. 마지막에 점수를 최대한 먹어놓고 내가 진짜 마지막 그 4점짜리 문제에서 나 혼자 돈을 일부러 막 써서 나머지 사람들이 돈 아끼니까 얘네 둘이 1억 얘네 둘이 돈 똑같이 쓰게 만들어서 내가 그냥 1등해서 먹어야지. 이거밖에 난 작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금액이 정말 운 좋게도 너무 뻔하게 1억인 거야. 마지막 금액이 누가 봐도 너무 뻔하게 1억짜리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1억 쓴다. 무조건 1억 쓰니까 나는 그냥 1억 안 쓰고 1억보다 적은 돈 쓰면은 내가 먹을 수 있겠는데? 내가 1억 이 사람들은 어차피 서로가 1억 쓸 거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억보다 낮은 거 써서 이길 가능성은 아예 없잖아. 내가 1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때 심리가 뭐냐면 이거 좀 보여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이때 좀 중요한 게 여기 좀 두꺼운 거 안 되나? 동민형 있고 그다음에 저 있고 경훈이 형 뭐 찌라고 많이 부르니까 찌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만약에 1억 얼마가 있고 제가 1억 얼마가 있고 1억 이거 찌라고 쓴 거 묵집바 아닙니다. 그냥 뭐 찌라고 많이 부르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버리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1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거 1억 몇 천만 원이라서 1억 100만 원 이렇게 생각해도 1억 써야 되거든. 왜냐면 1억일 확률이 더 높으니까. 이렇게 있다 치면은 각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가 있냐면 얘네 둘이 1억을 쓰면은 내가 어부지리로 먹어야 되나? 혹은 아니면 그 생각을 할 걸 생각해서 내가 1억을 써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장이랑 찌 둘 중에 한 명이 애매하게 쓸 확률이 있어. 1억 누가 한 명만. 근데 이 형은 무조건 1억 써요. 그러니까 이 형 경훈이 형 성격상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1억 쓰고 동민이 형 성격상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1억 안 써요. 무조건 1억 안 쓰고 막 9천만 원 이렇게 써. 그러면은 나는 왜냐면 성격상 이렇게 나오면은 나도 1억 써야 되거든. 왜냐면은 경훈이 형은 무조건 1억 써요. 이 사람은 무조건 1억이야. 무조건 확정이야. 그러면은 나는 어쨌든 하나라도 노려보려면 내가 1억 써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남기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차라리 내가 1억보다 적은 숫자를 남기면은 둘이서 1억 차라리 이 형이 생각하기에 내가 1억 내는 거는 배제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1억을 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라도 더 들죠. 왜냐면 얘만 안 내면 되는 거니까 1억을. 그래서 약간 조금이라도 그 확률상 배제를 하게. 그러니까 원래는 나랑 그 경훈이 형 중에 한 명만 1억을 낼 거라 생각해도 1억을 못 쓰는데 저렇게 내가 1억보다 아예 줄여버리면 내가 1억을 내는 경우의 수는 없애주는 거야. 내가 직접 없애줌으로써 동민이 형한테 형 1억 쓰세요. 형 제발 1억 써주세요. 약간 이런 상황으로 만든 거지 일부러. 목이 너무 아프네. 그래서 나름 저렇게 일부러 1억보다 이하로 만들어 놓고 1억 내가 딱 그냥 작게 써서 먹는 게 나의 그 전략이었는데 동민이 형도 알더라고요. 동민이 형도 알아서 1억을 알면서도 일부러 안 쓰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일부러 안 썼어요. 일부러 안 써서 결국에 데스매치를 제가 갖고 12장기에서 용 써봤지만 뭐 진짜 예상한 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근데 동민이 형 입장에서는 그렇지. 왜냐면 결승에 진짜 객관적으로 결승에서 만나긴 제가 더 만나기 싫었을 거고 12장기 열심히 배운 경훈이 형 만나기가 더 싫었겠지 당연히. 결승에서 내가 더 만나기 싫고 12장기에서는 경훈이 형 만나기 싫은데 당연히 여기서 나는 데스매치 뭐 연습도 안 돼 있는데 당연히 나 만나서 이기고 가는 게 훨씬 낫죠. 동민이 형 입장에서는 나 선택한 게 맞았지. 무조건 여기서 떨구는 게 편했죠. 그래서 사실 뭐 저의 지니어스는 그 11화를 끝으로 이제 끝이 났죠. 아예 그래서 그 오현민한테 지니어스는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끝이 났고 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기나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도 그냥 12회까지 다 풀어드리고 나서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12회 하기 전에 앞서서 목이 너무 아파서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물 벌써 지금 3병을 마셨는데 3병을 다 마셨는데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말하다 보니까 물만 가져올게요. 지니어스 업의 주작이에요. 아니요, 지니어스 또 안 할걸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작진들이 나중에 할 수도 있지. 뭐 이제 또 막.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탈락을 하게 됐고 12화가 이제 결승전. 이 결승전인데 솔직히 너무 좀 결승전 때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까지 게임 내에서 제가 존재했었잖아요. 내가 항상 플레이어였고 내가 게임 내에 존재했었는데 내가 그 게임 밖에서 이 게임을 관찰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게 됐고 약간 너무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부담이 안 되고 막 이랬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결승전 가는데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막 아이템 관련해서 왜 경훈 형한테 줬냐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진짜 동민이 형이랑 뭐 사이가 틀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욕먹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동민이 형이랑 못 하겠더라고 더 이상. 동민이 형이랑 내가 같은 편이라는 이유로 나한테 막 진짜 뭐 각종 SNS고 뭐 이런 걸로 막 욕을 해버리시니까 멘탈이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안 한 거고 지금도 동민이 형이랑 너무 연락 잘하고 지내고요. 그래서 동민이 형이랑 뭐 손을 놓아서 경훈이 형을 준 게 아니라 경훈이 형한테 그거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심지어 자기 결승 간 마지막 12회까지 그러니까 1회부터 자기가 결승을 간 마지막 12회까지 12화 내내 본인 결승전 때까지도 날 태우고 왔다 갔다 했던 형인데 거기서까지 내가 동민이 형한테 주는 것도 그랬고 어쨌든 명분상도 마지막에 날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1억 안 쓴 것도 동민이 형이잖아요. 어쨌든 나를 떨어뜨리려고 마지막에 보낸 거는 동민이 형이잖아요. 1억을 안 쓴 거니까. 자기가 경훈이 형이랑 데스매치를 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경훈이 형을 결승으로 보내준 거잖아. 동민이 형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경훈이 형한테 아이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경훈이 형한테 아이템을 줬고 사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할 말들이 많은 게 숫자 장기가 일단 첫 번째 게임이었잖아요. 숫자 장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스테리 사인이었는데 숫자 장기가 룰이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룰 설명하고 나니까 너무 좀 오히려 복잡해가지고 제작진이 좀 배려를 해준 게 다른 출연진을 불러라. 다른 출연진을 골라가지고 그 게임에 대한 좀 이해에 도움을 받거나 혹은 아니면 좀 연습을 해볼 시간을 주겠다.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를 다른 사람이랑 한번 리허설식으로 한번 연습해봐라 이런 시간을 줬어요. 그 제작진이 처음 설명하는 게임이고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줬는데 동민이 형이랑 경훈이 형이랑 둘 다 저를 선택한 거예요. 둘 다 현민이한테 배우고 싶다, 현민이한테 좀 설명 듣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동민이 형을 도와주고 싶다. 이번에라도 동민이 형을 그러니까 아이템은 줬으니까 동민이 형 이번에 도와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아이템을 준 사람을 무조건 도와줘야 된대요. 제작진이. 그래가지고 두 분 다 저를 뽑아주셨는데 제가 경훈이 형을 도와주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양쪽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경훈이 형을 제작진이 아이템 준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경훈이 형 도와줬는데 알려줄 때 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아직 잘 모르니까 일단 한 판 해보자. 한 판 해보면서 파악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연습 경기를 저랑 경훈이 형이랑 이렇게 1대1로 붙는데 내 그 장기말이 2랑 7인가? 이 정도가 죽었는데 경훈이 형께 1, 2, 9, 10 막 이게 다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1이랑 10이 제일 좋은 카드고 그 다음에 2, 9, 그 다음에 3, 8 이런 식인데 내게 막 2랑 7 뭐 이 정도 죽었는데 그때 이미 경훈이 형께 1, 2, 9, 10 막 이런 게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미 게임 시작하자마자 망했어요. 그냥 내가 다 죽여버렸어. 1, 2, 9, 10이고 다 죽여가지고 그냥 아예 경훈이 형이 게임을 하는데 너무 발리는 거야. 말도 안 되게 발려가지고 더 이상
정확하게 기억 못해요. 근데 그 당시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더 이상 그 연습은 의미 없다. 그냥 말 배치 조금 알려주고 그다음에 플레이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형 너 지금 너무 막 들이댄다. 너무 좋은 그 패를 가지고 다 들이댄다. 이럴 거면 다른 걸로 한번 확인하고 나서 들이대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더블 이런 것도 솔직히 좀 그런 거는 스스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다 안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연습할 때도 그냥 이거 너무 힘들겠다. 내가 동민형이면 적어도 진짜 막 나보다 월등하게 이렇게는 아니어도 적어도 진짜 못해도 나랑 비슷하게 혹은 나보다 좀 더 잘 혹은 나보다 조금 덜 이 정도는 적어도 이해를 했을 텐데 경훈이 형이 너무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진짜 동민이 형이랑 경훈이 형 붙어봤자 나보다 진짜 더 하거나 살짝 덜 하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이 정도일 텐데 나보다 더 잘할 확률도 높은데 너무 경훈이 형이 나한테 너무 발려버리니까 동민이 형 어떻게 이기지? 경훈이 형이 이길 수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실제로 진짜 너무 발린 거예요. 그냥 숫자 장기에서. 다음 게임으로 미스테리 사인이 또 나왔어. 이거는 좀 괜찮겠다. 이거는 경훈이 형도 그래도 어쨌든 머리 되게 뭐 좋은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숫자 같은 거 많이 해봤을 테니까 그래도 좀 경훈이 형 잘하지 않을까. 물론 게임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게임이긴 했는데 경훈이 형이 그래도 이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이것도 안 되더라고. 근데 솔직히 이 게임은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좀 극단적으로 오연민 게임이었어요. 극단적으로 오연민 게임이었어. 진짜. 왜 그랬냐면 관전하면서도 문제들 딱 이렇게 나오면서 진짜 제가 엄청 빨리 맞췄었거든요. 다. 그러니까 다 이미 2명 맞추기 전에 제가 거의 다 맞췄었는데 보면서 근데 뭐 결승전에 내가 잘하는 모습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고 싶어. 1341인가 그거 빼고 내가 아마 다 먼저 맞췄을 거야. 그거 내가 막 어떻게 뭐지? 어떻게 바꾸지? 하고 있는데 막 맞추더라고 동민이 형이 먼저.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동민이 형이 이기겠다. 딱 그거 보고 깨달았어. 동민이 형이 이겼다 이거. 딱 생각했어요. 왜냐면 다른 문제들을 내가 그냥 이렇게 막 먼저 풀고 하는데 저건 잘 모르겠는 거야. 저거 뭐지? 저건 뭐야? 하는데 갑자기 동민이 맞추는 거야. 그래서 제작진한테 물어봤어. 저거 어떻게 푼 거예요? 그거 숫자 이렇게 몇 개, 1 몇 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진짜 머리 좋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가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 편집돼서 나갔고 어쨌든 그래서 동민이 형 딱 그냥 그거 푸는 거 보고 이겼다. 끝났다. 동민이 형은 뭐 이것도 좀 잘하는구나. 그리고 경훈이 형은 생각보다는 이것도 못하면 동민이 형을 이길 자격이 없다. 진짜 그런 생각이 있어. 이거를 동민이 형한테 지면 동민이 형을 이길 자격이 없다. 숫자 장기 질 수 있지. 근데 미스테리 사인에서도 동민이 형을 못 이기면 동민이 형이 이길 자격이 없다. 진짜. 어쨌든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인데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게임을 못 이겨버리면 동민이 형한테 이 게임을 못 이기면 못 이긴다. 이거 이겨도 흑가박 불리할 텐데 이거 못 이기면은 아니지. 이건 아니지. 딱 생각을 이미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시시하게 끝났죠. 사실 난 결승전 너무 시시했어. 솔직히 보는 입장에서 너무 쉽게 끝난 거에 대해서 세 번째 게임 출연자들한테 우리 알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사실 기억 안 나. 너무 쉽게 끝난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아쉽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로 결승전 게임들이 너무 또 오연민 게임이었어가지고 오히려 사실 좀 더 아쉬웠어요. 나는. 그러니까 너무 결승전이 쉽게 끝나는 것도 아쉽지만 너무 결승전 게임들이 내 게임이네 딱 이걸 보니까 내가 떨어진 게 너무 아쉬운 거야. 이거는 솔직히 내가 동민이 형이랑 붙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솔직히 미스테리 사인은 무조건 이길 수 있었을 것 같고 숫자 장기도 해볼만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 나는. 근데 뭐 애초에 사실상 그 지니어스 내에서 특히 시즌4에서는 동민이 형이 나에 비해 보여준 게 훨씬 많고 진짜 나에 비해서 훨씬 많이 보여줬고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좀 더 어울리는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아가지고 뭐 아쉽지만 어쨌든 동민이 형이 최강자인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스스로 그냥 인정하기로 하고 넘어갔죠. 당연히. 근데 약간 제 결승전 게임만 보면은 너무 내 게임이 많아가지고 아쉽긴 하더라고. 좀 잘할 자신 있는 게임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쉬웠어. 근데 뭐 어쨌든 동민이 형은 뭐 워낙 능력자니까 소사이어티 나온 거 안 봤어요. 저에 대해서 좀 사실 중요한 점이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 제가 안 나오면 더 안 봅니다.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 저 안 나오면 진짜 안 봐요. 내가 나오면 그나마 좀 보는데
안 나오면 거의 죽어도 안 봐서 안 봤죠. 그리고 아마 지니어스 끝나고 나서 그것까지 끝나고 나서 코드 다 봤죠. 그 끝나고 아마 인터뷰하면서 제가 좀 그때 사실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지니어스 마지막 인터뷰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데 진짜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여러 가지 기분이 들고 너무 여러 가지 감정이 들고 너무 여러 가지 느낌이 들고 진짜 이 게임 내에서 진짜 지니어스 장동민 씨 능력들도 놀라웠지만 최고는 오현민의 20살 편집본이었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그때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계속 드릴 건데 그러니까 진짜 여러 가지 막 희노애락이 너무 막 많이 들었고 진짜 희노애락을 정말 너무 심하게 느꼈죠. 기쁠 땐 너무 기뻤고 슬플 땐 너무 슬펐고 화가 날 땐 너무 화났고 진짜 막 즐거울 때 너무 즐겁고 이 희노애락을 너무 더 없을 정도로 느껴봤고 그 다음에 진짜 생애 처음으로 막 죽일 놈, 막 쓰레기, 막 진짜 나쁜 새끼 막 이런 새끼가 처음으로 막 사람들 사이에서 대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네, 뭐가 썰도 풀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누군가는 나한테 당신 때문에 수학을 다시 시작했어요. 당신 때문에 공부하기 시작했고 당신 때문에 목표가 생겼어요. 혹은 그런 분도 계셨어요. 저 때문에 진짜 너무 죽고 싶었는데 힘들었는데 보면서 힘 많이 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단 말 하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어가지고 갑자기 또 울컥하네.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막 지녀 싸면서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막 감정이 들었었어가지고 마지막 인터뷰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막 그걸 출연했던 자체만으로 되게 막 엄청 많이 성장을 했었고 저도 그리고 그 출연하는 거에서 막 얻었던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지니어스 하는 데는 너무 많이 있었으니까 지니어스 인터뷰하면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걸 느꼈죠. 감동적이야 뭔가. 근데 약간 지금 와가지고 저 때는 20살, 21살 때였고 이제 25살이 됐잖아요. 근데 요즘 생각하면 좀 그런 생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저 당시에는 되게 게임하면서 막 사소한 일들 같은 것도 가지고 막 엄청 막 화도 많이 내고 막 분노도 하고 막 웃기도 진짜 많이 웃었고 막 다른 출연진이나 막 제작진한테 서운한 거 있거나 막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되게 막 억울해하고 막 편집 왜 이렇게 했어요? 억울해하고 게임 왜 이런 식으로 해요? 막 미워하고 지니어스 막 간에 다 가져간 것도 너무 내가 막 왜 마지막에 갑자기 왜 이렇게 몰수하냐 나의 유일한 재산인데 막 그런 것 가지고도 정말 막 미워하기도 하고 출연자 사이에서도 막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게임을 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진짜 약간 좀 더 사회 경험을 많이 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도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각자의 입장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었던 거였고 지금 생각하면은 모두 본인들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당시에는 막 편집이 이렇다 저렇다 게임 외적으로 이런 점은 불리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만약에 다시 그 제작진 분들 그리고 그 출연진들을 만나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런 말도 하고 싶어요. 이제는 진짜 당신들의 행동이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고 진짜 나의 어떻게 보면 사회 첫 경험을 그 사람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되게 감사하다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제작진 분들도 그렇고 출연진 분들도 그렇고 뭐
그때는 뭐 사소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말 너무 감사한 감정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막 그리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응원해 주셨던 혹은 지금 응원해 주고 계시던 그런 모든 분들한테도 사실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경험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열심히 제가 방송에서 한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없고 뭐 욕하는 사람들만 남았다 이랬더라면 저한테 좋은 경험으로 남기 힘들었겠죠. 정말 뭐 사회에 쓴맛을 봤다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도 않고 삐뚤어졌을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잠깐.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울겠습니다. 뭐 가넷 몇 개, 가넷이랑 명찰 받아갔던 것 같아요. 가넷이랑 명찰. 그 다음에 생명의 징표 하나 받았었던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아마 이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지니어스 관련 이야기를 개인 방송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저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사실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정리해가지고 4주에 걸쳐서 4회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린 거고 사실 저의 뭔가 새로운 생활이나 목표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방송을 계속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앞으로 제 인생의 커리어들을 많이 쌓아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니어스가 가장 강렬하니까 그래서 물론 너무 고맙고 좋은 거지만 너무 찬란했고 빛났던 과거지만 그냥 그 정도로 묻어두고 싶어요. 약간 과거에 난 이랬던 사람이다. 나 지니어스 나가서 이랬었어를 아직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젊고 앞으로 더 제가 만들어 나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내가 왕년엔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니어스가 묻힐 정도로 더 대단한 커리어를 정말 만들어내고 싶고 그래서 정말 뭐 오해가 있다면 풀어드릴 거지만 굳이 뭐 제가 지니어스 이야기를 앞으로 먼저 더 꺼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런 컨텐츠들을 준비해서 앞으로는 개인 방송에서 지니어스 관련 질문들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썰들을 푼 거고 저를 평가하실 때 막 지니어스를 가지고 평가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난 이랬었어 는 하고 싶진 않고 앞으로 그냥 저를 보면서 그러고 싶진 않아요. 내가 왕년에 지니어스 나갔을 때는 말이야 이런 거는 4, 50대쯤 되면 그때쯤 꺼내보고 싶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꺼내볼 거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진짜 지니어스 이상의 무언가를 좀 만들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 좀 활동하고 뛰어보고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개인 방송도 제가 대충 정리해보니까 주 2회 정도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유튜브도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기획도 제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TV 출연도 이제 또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아마 일주일에 2회 정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만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할 거예요. 정말 되는 데까지 해볼 테니까 많은 여러 가지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샌드박스 다른 분들이랑 합방? 지금 오늘 합방은 그 악녀 누나랑 뭐 투보랑 뭐 템템버린 누나랑 아니 치킨쿤님 이런 분들이 아마 그 심사위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제가
그 출연자 중에 한 명이죠. 그 10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소리 컨테스트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좀 목소리 좋은 남자들 그런 컨테스트인데 거기에 그냥 참가자 중 한 명으로 이렇게 나가서 잠깐 해달라 그래서 목소리가 제가 막 완전 목소리 까고 하면은 되게 낮은 편이어가지고 그거 아마 할 것 같아서 스티븐 호킹 특집 때처럼 오현민의 과학 이야기는 또 안 하나요? 잼썼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뭐 그런 것도 제가 좀 더 좀 트위치에 시간을 더 쓸 수 있게 되면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때도 막상 하면은 해달라 해서 하면은 잘 안 보시더라고. 해달라 해서 진짜 막 준비를 막 6시간 7시간 해서 하는데 안 나더라고. 예. 동민이 형 똑똑합니다. 머리 되게 좋고 스마트한 편이어가지고 인정해요. 되게 인정하는 정도 스마트한 편입니다. 여튼 그래서 앞으로 게임도 되게 많이 할 거고 진짜 다양한 사실 제가 거의 게임을 종합 게임으로 해서 거의 매번 다른 게임 하거든요. 매 방송마다. 그래서 보시는데 지루하거나 또 이거에 약간 이런 생각은 안 들게 할 테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니까 기껏해야 놀러 와주실 분들은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놀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따가 7시부터 합방인데 제가 6시까지는 집에 가야 그 마인크래프트랑 이런 거 깔아서 설치를 해서 지금 이제 집에 가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다음 방송은 아마 다음 주 이번 주말 안 되려나?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그때쯤에 아마 할 것 같아요. 아니, 리방이 아니라 그 악녀 누나 방송이나 투보 방송 둘 중에 뭘 킬지 모르겠는데 그 방송에서 아마 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방송을 키는 건 아니고. 집에서 방송 키는 거는 너무 그 생활 공간 분리가 안 돼서 내가 쉬어도 쉬는 느낌이 아니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고요. 제가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로우랑 또 알림 해두시면은 오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안녕. 트바. 호스팅은 이따가 합방하는 누나 쪽으로 해줄게요. 껐네. 다시 해드릴게요.